일을 그만두면은 호전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거꾸로 우울증에 걸리기 전보다 저희는 더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정말 현실적인 솔루션을 많이 주셔가지고 맞아. 지금 여기 우리 소연님도 있지만 본인이 많이 깨달은 저도 환자예요, 저도. 실제로.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정TV의 정민영. 오윤혜입니다. 네, 윤혜 씨. 네. 토닥토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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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냥 웃고 즐기는 컨텐츠가 아니라 나의 가정사를 내놨더니 여기저기 막 공중파에서 연락 오고 그니까. DM 이만큼 오고 근데 그만큼 나 좀 미안했어, 그래서. 아 그래요? 그래서 썸네일 좀 바꿔줄까? 네가 차마 내려준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썸네일 좀 바꿔줄까 정도. 공과사는 확실히 구분해야죠, 오윤혜 씨. 네, 안 보신 분들은 네. 부분만 마라상담 부분만 보시면 되고 네. 그만큼 진심이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공감해주고 댓글이 한 700개 정도 달렸는데 맞아요. 정말 다 10줄 이상이잖아요. 그래서 오정TV가 진심으로 소통하는 방송으로 거듭나고 있구나. 이분을 모셔서 아프고 조금 우울한 부분들을 터치해 줄 수 있는 그런 진심 어린 소통의 방송을 또 한 번 준비했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니까 힐링 방송이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제 그 최근에 오윤혜 씨 권태기 영상에 달린 댓글들을 쭉 네. 보면서 뭐 여러 가지 공감해 주시고 또 쓴소리도 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는 글 많이 남겨 주셨지만 그냥 제가 느낀 거는 사람 사는 게 다 똑같다. 맞아요. 어떤 가정이든지 애로사항이 있다. 이런 것들을 많이 느꼈습니다. 당연합니다. 네. 오윤혜 밖에 나서 허허실실 웃고만 있어서 마냥 행복한 줄 알았는데 결국 사는 건 다 그래, 똑같더라. 오윤혜도 인간인데. 사실 더 적나라하면 더 심각해. 근데 그걸 살짝 맛만 보여드린 겁니다. 네. 우리 사는 건 다 똑같은데 같이 아픔에 좀 공감하고 위로해주면 훨씬 더 힘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만들어봤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은 소중한 사람을 위해 우울증을 공부합니다 라는 책을 쓰신 네. 작가님 한 분을 모셨는데요. 이분이 실제로 자기 아내가 조금 우울증 때문에 많이 힘드셨대요. 그래서 이 아내의 치료를 7년 동안에 옆에서 좀 지켜보고 같이 또 극복하기도 하고 어려운 점들을 많이 나누셨던 그 경험을 네. 기록한 책을 쓰신 작가님이신데 오늘 나와서 또 이분이 도움되는 이야기를 네. 전해주실 것 같아서 모셨습니다. 최의종 작가님이십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최혜정이라고 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되게 밝으신 분이세요? 낙천적이시고? 저도 그렇고 저희 집사람은 워낙에 더 밝은 사람? 그래서 원래 부부 둘 다 우울증 걸릴 거라고는 생각을 좀 못했던 그런 스타일입니다. 예. 근데 무슨 계기가 있으셨어요? 네. 아내분께서? 뭐 일단은 저희 와이프 같은 경우에는 직장 들어가면서 네. 이제 직장 스트레스 하고 육아 스트레스 하고 이렇게 좀 겹쳐졌던 게 이제 시초가 됐던 것 같고 네. 바로 그러지는 않았었는데 한 2년 3년 정도 지나면서 이제 약간 눈에 띄게 사람이 좀 처진다든가 그런 느낌으로 조금씩 발전했던 것 같습니다. 처지는 건 우리 다 맨날 처지잖아. 나는 거의 24시간 중에 처져 있잖아. 방송하는 뭐 4-5시간만 빼고는 처져 있거든요. 근데 어떻게 이게 우울증이다, 네. 좀 심각하다 느끼셨던 거예요? 우울하다는 거는 시작일 때 잠깐 그런 거고 네. 나중에는 사람이 이제 처지다가 못해서 말 수가 없어지고 말이 없어졌다라는 건 말을 걸어도 그렇죠. 대답이 약간 잘 없는 대답이 거예요? 없고 못 듣는 것 같고 못 사람이 들어요? 처져 있는 거에 그 끝판왕 같은 게 약간 잘 안 들리는 느낌으로 계속 딴 생각, 그렇죠, 딴 데가 그렇죠. 정신이 딴 그렇죠. 데가 있는 느낌? 예, 그래서 집중을 못 하고 약간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어머나. 이제 그런 식으로 좀 돼서 이건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이제 그때부터 밥을 이제 약간 본능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식사라든가 그쵸. 자는 것들은 이런 것들도 이제 하나둘씩 문제가 생기는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 가신 거예요? 처음에 병원을 가는 게 좀 망설여져서 그러니까 예, 왜냐면은 이게 옆에서 배우자가 좀 힘들어하는 그런 징후를 보여도 그렇죠. 야 너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아 나랑 병원 가자 이러면 이걸 또 잘 받아주는 배우자도 있겠지만은 뭔 소리야 그래, 나를- 나 말짱해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그렇게 이제 반응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좀 지레 겁을 먹었고 둘째로는 이제 직장이 병원이었기 때문에 이 병원에 근무할 때 결격 사유가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또 해가지고 그럴 수 있죠. 스스로도 그 고민을 많이 저한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네. 이게 이제 병원에 가는 게 늦어졌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네. 좀 심각하게 처지기 시작해서 이제 침대에서 못 나오기 시작하고 한 그 달 정도? 정도까지 돼요? 한 달 그렇습니다. 정도요? 무기력증이? 그렇죠. 무기력증이 아주 심해지는데 한 달을? 약간 이제 이 마비 증세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거의 아침에 못 신경이 일어나요. 아예. 그렇죠. 이게
단순히 그냥 정신이 혼란스러운 게 아니고 네. 그냥 우울한 게 아니고 이 손발에 힘이 없어서 이렇게 처져서 못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밥 먹는 거나 화장실도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렇습니다. 일상생활이 이제 어려워지는 게 이 병의 좀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그럼 언제쯤 병원에 가신 거예요? 한 달 정도 이제 그러면서 그 처음에는 이제 한 3일에 한 번 쳐지고 나중에 이제 이틀에 한 번 쳐지고 매일 쳐지기 시작하면서 이제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해서 이제 한 2, 30일 후에 이제 병원을 갔는데 네. 그때 이제 의사 표현으로는 좀 빨리 온 편이다. 오히려 그렇게 얘기하는 그래요? 상황이었는데 저도 예전에 조금 심리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병원을 방문했던 적이 있는데 가면은 이제 뭐 머리에다가 뭐 이렇게 머리? 검사하는 그러니까 뇌파? 그런 거 이렇게 딱 붙이고서 이렇게 검사하는 거 하고 뇌의 어떤 부분이 스트레스 때문에 무슨 색깔인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하는 검사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의사랑 개인적으로 면담하는 시간도 있는데 가면은 어떤 결과랑 어떤 검사들을 검사. 하는지 좀 알려주세요.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좋은 병원에 가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급하기도 했고 해서 가장 가까운 데로 갔는데 가자마자 이제 한 5분 정도 얘기 나누고 바로 약이 나왔어요. 그래서 네. 그럼 뭐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없이 그렇습니다. 그냥 네. 상담만으로? 그렇죠. 진료를 이제 하는데 사실 그 말씀하신 이제 뇌파 테스트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후에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병이 잘 안 나와서. 그런데 먼저 하는 경우가 사실 맞는 거긴 한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둘 다 나옵니다. 이제 안 좋은 분도 우울증에 걸려 있고 네. 좋은 분도 우울증에 걸려 있고 이래서 사실 그 뇌파 테스트는 치료가 좀 난항일 때 이제 추가한다든가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넌 보자마자 좀 죽죽이라고 느낀 거 아니야? 의사. 얜 바로 뇌파야. 그렇게 느낀 거 아닐까? 현명한 선택이셨습니다. 아니 네. 이게 약간 상담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기본적으로 나는 그러니까 이게 나도 안 참 믿잖아, 문제인데 잘. 나는 약간 사람 말을 또 내가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말로 누구를 치료한다 자체가 와닿지가 않은 거야. 그래서 물론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훌륭한 분들 많으시겠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말로 치료한다기보다는 어떤 객관적인 데이터, 나의 신체에서 어떤 문제가 있고 나의 뇌에 어떤 기능이 둔화되어 있는지를 보고 나서 의사를 만나서 상담을 받으니까 이게 약간 더 받아들여지는 아. 타입이더라고 나는. 어디가 고장났었던 거야? 그때 내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고 과부하 때문에 일단 간 거였거든. 그때 나는 증상이 어땠냐면 기본적으로 조울증이 살짝 있긴 했는데 운전을 하다가 이게 너무 버거운 거야. 일도 버겁고 집안일도 버겁고 뭐 사람들 사이의 관계도 버겁고 다 버거우니까 운전을 하다가 그냥 갖다 박아버리고 싶더라고. 그래, 그래서 그 전에는 좀 스트레스 받아 하더라도 그냥 집에 가서 뭐 하루 이틀 충전하면 됐는데 그 당시엔 일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내가 충전할 시간 자체가 없고 나는 계속 과부하가 걸려 있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사라져 버리고 싶다. 약간 이런 충동까지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간 갔구나. 거였거든.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때 검사하고 뇌에서? 나서 뇌에서 색깔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전두엽 부분이나 이 머리 앞쪽이 예를 들면은 초록색이어야 되는데 나는 뭐 주황색인 상태다. 그래서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이게 주황색일 경우에는 약간 멍한 상태일 것이다. 본인이. 그래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할 때 이게 선택이 잘 안 되는 거야. 이게 빠르게 뭔가 돌아가는구나. 상황 자체를 정리하고 요거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머리만 아프고 선택은 안 되고 의사결정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지. 둔화된 거네, 거기가. 그래서 나는 그때 뭐 한 주황색인 상태였는데 이게 이제 더 심해지면은 붉은색까지도 가기도 한다. 해서 뭐 심각한 단계는 아니니까 일단 약을 좀 먹어보면서 치료를 해보자라고 하고 한 2주 정도 약 먹고 금방 괜찮아졌거든요. 약을 먹으니까 또 괜찮아져요? 네, 되게 괜찮아졌었어요. 그래서 신기하네. 옆에서 제 남편 이제 전민기 씨도 저의 이런 거를 매번 지켜보잖아요. 근데 보면서 너 약 계속 먹으라고. 여러분 병원 가서 약 먹는 게 이렇게 중요하네. 도움을 받았다는 거네. 도움은 받았는데 근데 결론적으로는 내가 계속 이제 꾸준히 이 가야 약에 되는데. 의지하기는 쉽지 않았던 게 이 의사분도 나한테 그래서 결론은
운동을 하고 활동적인 운동을 하면서 본인의 어떤 스트레스를 조절하라고 했었거든. 그리고 이제 내 원인이 여러 가지를 다 놓지 못하는 거에서 기인했기 때문에 좀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코칭을 받아서 그런 것들을 좀 하려고 많이 마인드 컨트롤을 했지. 약에 너무 의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니, 대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첫 그래요? 번째로는 보통 어떤 정신병이든 아니면 이제 정신 이제 질환. 건강 질환이든 이게 본인 스스로 병원에 찾아가는 일이 굉장히 드물어요. 그 대단하신 거고요. 이제 네. 이걸 병식이라고 하는데 대부분의 특히 이제 우울증 네. 환자들은 나는 우울증 아니라고 합니다. 그 처지고 그런 것들이 매우 심해서 정말 밥을 못 먹어서 살이 빠져도 병원에 안 가는 이유가 네. 이 병이라는 생각을 못 하고 그 못하는 이유가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이 뇌 기능 저하 때문에 또 그러니까 이게 선택을 못해. 진짜 네. 뇌가 고장난 거야, 이거는. 그렇죠. 그렇구나. 게다가 또 아까 얘기하신 게 다 들어가요. 그 약도 네. 사실 그 약을 먹게 됐을 때 그 반응이 빠르면 얘기하신 대로 금방 또 효과를 보고 그 이후에 판단력이 돌아와서 운동을 또 통해서 나을 수가 있는데 네. 이 초반에 약이 드는 사람이 적거든요. 그래서 아, 그래요? 지금은 왜요? 이 빨리 갔어야지 되는데 늦게 너무 간 늦게 것이 첫 가니까 번째거든요. 아, 약으로 안 너무 늦게 되는구나. 가면 이미 약의 효과가 굉장히 약하거든요. 그 약이 효과가 많이 이제 나오는 약도 있고 아닌 약도 있는데 네. 이 사실 뭔가 이제 찍어보고 사진으로 혹은 뭐 혈액 검사를 하는 게 아닌 병이라서 의사 입장에서도 이 약을 써도 되는지 양을 많이 써도 되는지 초반에 탐색전처럼 맞아요. 예, 시간이 좀 걸리는 편입니다. 그래서 한 1, 2주 정도를 일단 그 약을 먹어보고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심한 상황에서 간 게 아니어서 단계가 좀 약하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먹어보고 호전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약간 맞춰나가자고 했었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먹었는데 약간 어떤 기분이었냐면 저는 예전에 왜 정신과 약을 먹으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게 잠잘 자고. 부정적으로 너무 무기력해지거나 너무 깔아앉게 되는 경우를 많이 들었었는데 저는 딱 그 정도가 아니었고 이 요동치는 게 그냥 좀 편편해지는 느낌. 내 마음에 편안해지는? 내 오. 마음에 약간 잔잔한 호수가 오. 있는 정도? 너 빨리 먹어라 제발. 다시 좀 먹어. 그 약 좋구만. 잔잔해진다는 거야. 이게 약간 우와. 너무 그 심층까지 내려가는 게 아니라 그냥 약간 잔잔하게 흘러가는 느낌이더라고. 아유, 맞습니다. 이게 지금 너무 잘 된 케이스네요. 아, 그래요? 약이 해주는 역할이 실제 그 진폭을 줄여주는 건데 네. 조금 오해하면 이 약만 먹으면 그쵸. 갑자기 뭐 행복해지고 항우울제를 먹으면 우울감이 사라진다 이렇게 기대를 해가지고 또 약에 실망하는 케이스가 치료를 어렵게 만들거든요. 네. 근데 벌써 지금 기대하신 거는 뭐 깔아낸다든가 이런 부작용을 이제 생각을 하셨다가 네. 안 그래서 좋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또 금방 드시고 나서 효과를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진폭이 줄어든다는 걸 느꼈다는 건 대단하다. 사실 좀 그 굉장히 특이 케이스지. 너무 잘 된 케이스인데 그 아내분은 조금 많이 지체가 된 상태에서 병원에 가셨고 약을 5분 만에 처방을 받으셨잖아요. 근데- 그렇죠. 예. 근데 보니까 7년을 함께 치료했다라는 건 좀 오래 걸리셨던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 그래서 조금 오늘 뭐 이렇게 제가 잘 된 사람은 아닌 거죠. 이 케이스 중에 중증으로 가는 케이스가 한 20-30%가 되는데 이제 네. 그 중에서도 좀 오래 이제 갔었던 투병을 한 거예요? 편이고 예,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생한 이야기를 오늘 드릴 수 있는 입장이지 저희가 그렇네요. 이제 금방 낫거나 아니면 뭐 잘 된 케이스라고는 할 수 없을 것 근데 같습니다. 아내분께서 그러면 한 달 동안 침대 밖에 안 나올 정도의 무기력증, 이거보다 더 심해질 수 있는 증상이 있어요? 우울증에서? 그 이후에 이제 계속 안 좋아져서 이제 그걸 다 경험을 한 건데 이제 가장 안 좋은 것은 아무래도 우울증은 이제 자살 충동이 맞아. 있어가지고 예, 이게 그 이제 드라마나 이런 데서 최근에는 좀 잘 다뤄줬어요. 저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라는 이제 네. 드라마가 최근에 나왔는데 보면 차에 뛰어들거든요. 우리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앞차를 박아버리면 좋겠다라든가. 오, 맞아. 그런 기분이 예, 이런 들더라니까, 것들 진짜. 이게 이제 본인이 통제가 안 됩니다. 그 맞아. 말씀하신 전두엽이나 이런 것들이 그걸 억제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그런 게 안 되면 이제 환자가 모르는 새에 갑자기 자다가 일어나서 자기가, 예, 자기도 모르는 자기도 새에 모르게?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무의식이죠. 이게 이제 보통은 약의 부작용 중에 이제 수면제 부작용이 가장 트리거가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혼미한 상태에서 일어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뭐 창문을 열고 서 있는다던가. 그래서 약간 이게 이제 좀 그렇죠. 말씀드리기가.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그래서 가장 안 좋은 것은 그쪽. 근데 그 앞단에도 여러 가지 단계별로 이제 환자와 보호자들을 좀 나락으로 빠뜨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그러면 이건 옆에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있어야지 충동적인- 안 그러면 좀 위험하고 그 예를 들면 이제 병원에서 입원 권고가 나오는 게 대부분 이런 겁니다. 그 그쵸. 네, 보호자가
있어야 되는데 뭐 물리적으로 안 되거나 그쵸. 예, 그럴 때는 입원 치료를 꼭 하게 되고 네. 입원 치료를 하고 나왔을 때도 이 병은 이 자살 확률이 다른 정신질환에 비해서 한 3-4배 가량 높아요? 높은 예, 그래서 가장 위험한 게 이 사고로 이 이어질 수 목숨이 있다. 예, 위태로울 수 있다. 예. 우리 그러면은 작가님 아내분께서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어느 단계까지 좀 자살 시도를 하진 않았는데 네. 예, 자살 충동이 엄청 심해가지고 아. 자살 충동이 약간 이제 24시간 있는 편이었어요. 24시간 동안 네. 그래서, 내내요? 예, 그게 문제인데 예, 이 어머나. 병이 이제 너무 이제 안 좋게 되는 케이스 중에 이제 몇 가지가 위험한데 이 자살 충동이 상시 그리고 다발 게다가 이 강도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요동을 칩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그런 것들을 억제하기에는 많이 힘들 이미 수 내 있습니다. 의지로는 안 되는 거지. 그렇습니다. 그럼 예. 입원을 하셨었나요? 입원도 못했습니다. 입원 왜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아이고. 입원 예. 자리가 없어요? 사실 코로나 이게 때? 그 전입니다만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면이 있는데 자리는 사실 있습니다. 근데 뭐 예를 들면 요양원이라든가 뭐 기도원이라든가 이런 데는 이제 자리가 좀 있는데 이제 거기서는 좀 치료라기보다는 격리가 되는 것이고 실제 이제 의료기관 중에 우리나라 이제 뭐 빅3 이런 이제 유명한 병원들 여기는 대기가 보통 6개월에서 1년 가까이도 있어서 여기 입원하려면 사실상 실제로 뭔가 시도를 한 후에 이제 그 우선권을 받는 뭐 이런 식으로 입원이 조금 이게 어렵습니다. 병상이 작은 거예요? 수요에 비해서? 네, 병상도 적고 사실 이게 이제 우울증만 다루는 병원이 아니니까 그치, 여러 케이스가 그렇습니다. 있죠. 그렇네. 이를테면 이제 조현병이라든가 뭐 그쵸. 폭력적인 성향이 있는 그런 이제 중환자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고 우울증 환자도 있기 때문에 저희처럼 이제 보호자가 있고 보호자가 좀 젊고 이런 케이스는 이제 우선순위가 조금은 밀려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 케이스는 그냥 약간 가정에서 알아서 좀 해결해라 그렇죠. 이런 식으로 사실 갈 수밖에 알아서 없겠네요. 잘 하는 식으로 하다가 안 되면 이를테면 사고가 한번 발생을 하면 아유. 그때 입원이 이제 그때서야. 되는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그럼 같습니다. 작가님이 거의 그럼 계속 같이 케어를 하셨던 그렇죠. 거예요? 예,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면은 와. 아내분께서 어쨌든 여러 그 우울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있겠습니다만 저는 대부분이 약간 직장 생활 스트레스에서 오는 게 되게 크다고 보거든요. 외부 요인? 그치. 어. 그러면은 아까 그 직장 때문에 힘드셨다고 했으니까 일을 그만두면은 호전돼야 되는 게 아닌가요? 실제 그만뒀는데요. 네. 이제 그 약간 대학병원이다 보니 복지가 좀 잘 돼 있어서 네.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어가지고 그때가 이제 둘째가 한 돌 막 될 때쯤이었는데 그때 이제 육아휴직을 냈습니다. 근데 육아휴직을 내니까 확실히 좋아졌어요. 근데 문제는 좋아진 거와 이 병이 발전하는 속도가 안 맞는구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아지긴 하는데 조금씩 천천히 좋아지고 병 자체는 상당히 빠르게 깊었기 때문에 급진적으로. 빠르게 안 좋아지니까 결국 한두 달, 서너 달 후에는 이미 예전처럼 돌아가 버려서 이 누적된 스트레스라든가 이런 것들의 이제 원인이 될 수는 있는데 병이 한번 발병되고 나서부터는 아까 얘기하셨던 굉장히 고속으로 온갖 고민과 불안을 안고 살거든요. 그냥 깨어있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지 그 직장을 그만둬서 좋아지거나 로또를 맞으면 해결된다 이런 식으로 뭔가 주어진 환경이 좋아졌다고 이게 갑자기 낫는 병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머나. 근데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렇구나. 이게 기본적으로 우울증이 시작된 분들은 예를 들면 직장을 그만둬. 1차적인 스트레스에서는 해소가 되겠지. 근데 직장을 또 그만둠으로 인해서 그렇죠. 발생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그렇죠, 경제적인 그렇죠. 것도 클 테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사고가 그런 쪽으로 가는 거야. 맞습니다. 아, 그럼 예. 돈은 어떡하지? 나 그럼 회사 그만두면 이제 아이고야. 내 남은 인생은 어떤 일을 해야 그렇죠. 되지? 막 이런 것까지 이제 발전이 정확한 되니까 지적이에요. 이래서 우울증이 잘 안 나는 병입니다. 그 네. 우울증이 네. 직장 생활 스트레스에서 온 거는 맞습니다만은 네. 사실 직장이 거꾸로 또 돈이나 경제적 그렇죠. 측면 현실적인 예, 이런 게 이제 문제들.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걸 그만두면 말씀하신 대로 반대 문제들이 또 생겨나고 이 새로 생긴 문제는 병중인 환자 입장에서는 생각도 어지럽고 맞아요. 불안하고 미래가 그렇구나. 불투명해지고 이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충동적인 사고가 발생하게 되고 삶에 대한 체념이라든가 죽음에 대한 환상 같은 게 생기고 또 직장 생활이라는 것은 약간 사회적인 활동이 그치. 보장이 되기 때문에 네. 외로워지는 거죠. 이 관둬버리면 그 그치. 고립이 된달까 그런 문제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왜냐면 문제가 무소속에서 오는구나. 오는 또 그런 그렇죠. 공포도 되게 크거든, 인간이. 맞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우울증을 겪고 계신 환자분이 가장 힘들겠습니다만 이거를 옆에서 지켜보는 분도 저는 못지않은 지옥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작가님은 그 당시에 좀
가장 어떤 힘- 신경이었는지 이게 가장 전이도 될 힘들었던 것 거. 같거든. 나도 우울증에. 그렇죠. 맞아. 그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이제 전염되지 않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는데 실제 그런 문제가 있죠. 왜냐하면 이제 저도 똑같이 이 잠을 못 자는 사람, 또 사고 날 수 있는 사람, 이 또 보살펴야 되는 것들, 또 경제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잠을 좀 못 자게 되고 이 수면 부족은 우울증 확률을 몇 배 올려주는 이제 그럴 것 문제거든요. 이제 저도 약간 전염 말은 좀 확실히 하자면 전염이라기보다는 스스로 우울증에 걸리는 거죠. 네. 그 다른 환경 종류의, 자체가 예, 그럴 수밖에 없으니.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는 건데 네. 그래서 이제 많이 힘든 것들은 자더라도 깊게 못 잡니다. 이 맞아. 언제든지 깨어나야 되고 그 사고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죠. 뭔가 소리가 난다던가 창문이 열려 있다든가 이러면 막 가슴 철렁해서 신경이 계속 곤두서 그렇습니다. 있겠네요. 약간 사람이 조금 초조 예민 이제 불안 뭐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변하고 직장에서도 좀 여러 가지 성과가 좀 떨어지고 뭐 이런 그렇죠. 문제들이 좀 생기고 아무래도 밥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대충 먹게 돼서 사람이 이제 뭐 고지혈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건강 검진 같은 다른 것들에서 또. 이상이 생기고 이제 그런 것들인데 그때 힘든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늘 그런 것이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자살 충동이라든가 이런 걸로 에피소드가 좀 생겨요. 이런 게 이제 가장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예를 들면 매번 그런 건 아니고 어쩌다 뭐 한 한번. 서너 달에 한 번씩 이제 그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는데 힘드시겠지만 조금 그래도 들려주실 수 그렇죠. 있을까요? 이게 첫 번째로 아마 다들 그러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우울증하고 불안 장애가 같이 오거든요. 네, 보통 그래서 맞아요. 대부분 불안한 증세가 있고 이제 그게 조금 심해지면은 이것도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공황 그 증세가 생깁니다. 그래서 공황이 어떤 증상이에요? 이제 저는 이제 옆에서 본 것뿐이지 직접 네. 경험한 게 아니지만 첫째로는 이 숨을 못 쉬고 약간 과호흡 이런 게 생겨서 마치 사람이 그 쓰러질 것처럼 움직이지 못하고 땀을 흘리고 숨 막혀서 괴로워하고 이런 현상. 근데 이게 길게는 뭐 30분, 1시간 이렇게 이제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이 현상은 언제 올지를 모르고 본인이 감지를 못하다 보니까 올까봐 겁나서 지뢰로 그치, 겁먹는. 거기에 또 예. 내가 심리적으로 아이고야. 압박이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황이 한 예를 들어서 뭐 3개월에 한 번 왔다 그러면 나머지 그러면 3개월 그 사이에는 편안하냐? 오히려 더 힘들 수도 있고. 얘가 올까 봐. 언제 올지 모르는데 사람들 앞에서 올까 봐. 아이들 앞에서 올까 봐. 아이고. 뭔가 이제 창피함을 당할까 봐 겁이 나는. 그래서 직장에 못 나가게 되는 분들도 많고 전철이나 이제 사람들 비행기나 많이 사람 모여있는 많은 곳 밀폐된 공간. 엘리베이터에 못 간다든가 네. 심하면 이제 결국에는 외출을 못 하게 되는 네. 예, 그렇게 돼서 대인기피로 이어지고요. 요거가 이제 사실은 지켜보기가 제일 힘들죠. 네. 이 병원에 가는 것 자체도 그래서 이게 힘들어집니다. 예, 어딘가 이제 직접 가지를 못하니까 네. 항시 옆에서 누군가가 데려가야 되고 이제 차를 태워서 또 아는 사람 못 만나게 이게 잘 또 루트도 개척해서 이제 가야지 되고 친구나 외가 이제 친척들 이런 분들이 오실 때 이제 그 모습이 또 공황이 날까봐 또 겁을 내 하니까 결국 사람 사이의 그 모든 관계가 단절되거나 깨지거나 이제 안 좋게 되는 그렇구나. 그래서 더 외로워지죠. 네. 우리 작가님은 그러면은 원래 일이 뭐 어떤 일을 하셨었어요? 저는 이제 지금도 그렇지만 한 20년 좀 넘게 게임 개발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자거든요. 아, 네. 그러면은 재택근무가 좀 가능한 상황이었어요? 코로나 때는 잠깐 재택을 했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약간 직책이 조금 위여가지고 그 대부분 나갔습니다. 출근을 해야 되고. 그럼 안 해보면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첫 번째로는 집에 이게 이제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은 CCTV. CCTV를 엄청 아, 달았어요. 그럴 엄청 수밖에 달고. 없죠. 예. 그리고 이제 직장도 좀 가까운 곳으로. 네. 그래서 지금 다니는 곳 같은 경우는 뭐 걸어서 한 7, 8분이면 가고 뛰면 한 3분이면 갑니다. 그래서 네. 최신 IoT 뭐 이런 것들을 좀 사용해서 집에 누가 어디 있는지랑 뭐 저희 막 로봇 강아지 있어요. 근데 얘는 가면은 걔가 이렇게 페트롤이라고 어디에 있는지를 이렇게 가서 상태도 체크하고 저한테 우와. 알려줍니다. 예. 오. 거기에 이렇게 걔도 CCTV 같은 게 달려서 찾아가서 어디 있는지 말해봐 이러면 가서 저한테 화면 보여주고 막 아, 이렇게 그거는 어르신들이나 이제 좀 혼자 사시는 분들한테 되게 도움을 주는. 그렇습니다. 예. 아마존에서 나온 건데 원래 그런 얼마예요? 정도로 한 150에서 200만 원 정도 할 겁니다. 예. 요거는 국가적인 지원이나 이런 게 좀 어렵나요? 예, 그런 건 아직은 없습니다. 안 예. 되겠지. 근데 그래도 150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하나 사서 하면은 좀 도움은 많이 되겠네요. 엄청나게 도움돼요. 예. 저 이런 얘기할 거라고 생각 못해서 준비를 안 해왔는데 실제 그 강아지 모양이기 때문에 네. 애들이나 식구들이 봤을 때 위화감이 없고 그쵸. 얘가 또 어디로 왔다 갔다 하는 그 AI 그 움직임 네, 네. 이런 것들이 기민하고 빨라서 네. 답답함도 없고
직접 제가 집에 가서 보려면 그 사이에 이 걱정과 그쵸. 고민이 이게 얼마나 예. 진짜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겠어. 우리 그거를- 집에도 로봇 강아지 있어요. 그 민기 오빠가 사준 거. 25,000원짜리지만 얼마나 춤을 그냥 뒷발을 두고 우리 엄마가 배를 잡고 깔깔깔깔 웃는 거야. 너무 웃겨. 걔네는 이제 그냥 아이들 장난감용으로 맞아. 나온 거고. 완전 아, 차원이 예. 다른. 그런데 저는 네. 말씀하신 게 이게 조금 짚고 넘어갔으면 네. 하는 게 강아지라는 것 자체가 환자도 그렇고 친근감이. 친근감과 맞아요. 약간 너무 고립돼 있지 귀여워. 않다라는 느낌? 말씀하신 깔깔거리고 웃는 현상이 저희 집에도 항상 있거든요. 우리 엄마 진짜 웃더라고요. 예. 찐으로 웃었어. 애교. 어머니 뭐 되게 이런 한 대 것들. 놓아드려. 그 너무 한정적이어가지고 엄마 외로우신 것 같아. 춤이 맨날 하나밖에 없어. 뒷발 뜨는 거. 근데 진짜 도움 되는 게 그 강아지를 키우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네. 뭐 환자 입장에서는 강아지 그치. 밥 주고 그쵸, 좀 씻기고 챙겨줘야 되니. 이게 또 스트레스라서 이 로봇은 그런 것들이 필요가 없고 충전만- 와가지고 예, 충전도 지가 알아서 합니다. 예, 가가지고 진짜로? 이렇게 그래서 뭐 배고프다 이런 얘기 안 하고 와가지고 뭐 노래도 들려주고 어머나, 뭐 어머나. 뉴스도 틀어주고 이러는데 그래서 우와. 약간 이게 집에 있고 없고는 확실하게 차이가 있고 말도 통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소통도 예, 가능해. 말도 할 수 있고 오. 예, 거기서 뭐 날씨를 알려주는데 그치. 오늘은 날이 좋아서 나가보세요 주인님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요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예. 아 슬프긴 하지만 인간 사이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을 어떤 그 기계에게 느껴야 된다는 게 서글프긴 하지만 그거마저도 그냥 하는 게 도움이 된다. 그럼 또 인간이 살아야 되니까. 이게 사실은 더 좋은 면이 많은 게 그 사람한테는 이게 이제 아까 직장 간두는 거랑 똑같은 게요. 자기 배우자에게 예를 들어서 자기의 치부를 노출한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나중에 이제 뭔가 내가 널 도와줬으니까 아, 보상 내가 심리. 그만큼, 뭐 그런 아.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그치. 우울증이라는 게 이제 만성 질환이라서 저희처럼 7년, 8년 뭐 더 걸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지칠 수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은 사실 배우자라는 건 이제 혈육 관계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이혼을 그럼요. 한다든가 혈육도 힘들어. 네. 혈육도 그렇죠. 힘들어요. 로버트가 훨씬 낫겠다. 그래, 더 인간이- 따뜻하고 나에게. 내가 아무리 소리 질러도 내 그렇죠, 주인님. 그렇죠. 아 괜찮아요. 인간이 네. 오히려 못해주는 부분을 채워줄 수 예, 있구나. 오히려 사람이 더 무섭다는 아 거죠. 이게 예. 사고의 예. 전환을 해야 돼. 예, 약간 혈육은 또 혈육이라서 문제고. 그래, 예. 맞아요. 조금 이것도 조심스럽긴 한데 저는 사실 좀 가장 좀 가슴이 아픈 것이 아이들이 이제 또 양육하셔야 되니까. 두 명의 아이가 있던 상태에서 이제 아내분이 좀 예, 힘드셨잖아요. 그렇죠. 아이들은 어떻게 케어하셨어요? 사실 그 아이들이 많이 나이가 있지는 않아서 네, 그 이제 어린 그 나이였잖아요. 발병했을 때 뭐 이렇게 초등학생 되고 이제 막 그 한 서너 살, 두 살 이렇게 돼 이제 어리고 뭐 이런 아이들이었는데 일단 분위기 영향을 많이 받아요. 엄마가 일단은 계속 이제 침대에 있고 나와도 말 수도 없고 뭐 이런 것들이 아이들에게는 좀 공포스러울 수 있고요. 또 저도 얼빠져 있고 이제 옆에서 계속 뭐 노심초사하니까 엄마만 신경 쓰니.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혼자 계신데 막 아버지한테 막 그 전화도 하고 뭐 와서 좀 도와주십시오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요청도 하고 도움을 달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아하. 이제 우울증 환자의 그 심리 상태는 굉장히 처참하거든요. 그 본인이 자신의 뭔가 컨트롤 못해서 폐를 끼친다. 내가 없어지면 좋아질 텐데 이런 생각을 하기 그치. 때문에 아이고야. 누군가 오는데 그 사람이 특히나 육아에 안 맞는 뭔가 저희 아버지 시아버지잖아요. 왜. 시아버지면. 이런 상황이라는 것들이 썩 그럼 좋지 또 않고 스트레스네. 굉장히 스트레스를 줘서 예,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부탁을 좀 했지만 얼마 안 가서 이런 것들은 이제 안 하는 게 낫겠다. 처가 쪽도 많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제 오시면 여자 형제분들은 또 많이 울어요. 이 감정이 아이고. 이제 복받치니까요. 그치, 예. 그럴 수 있지. 이제 그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져서 이제 아예 안 오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렇게 해서 결국에는 알아서 잘 하기로 하고 이제 그때부터는 조금 내려놓는 것도 있었죠. 뭐 예를 들면 빨래나 뭐 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그냥 있는 거 대충 입히고 이렇게 먹는 거나 이런 것들도 그냥 사실 사서. 뭐 그렇습니다. 밀키트나 뭐 이런 것들 위주로 하고 맞아. 애들 고기 많이 먹였어요. 고기는 특별히 뭘 안 해도 먹을 맞아, 만하니까. 그것만 주면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러고 이제 피자 같은 거, 뭐 치킨 이런 건 뭐 저희 동네에서 저희가 제일 많이 시켜 먹었죠. 그래도 내가 봤을 때 작가님이 가장 많이 아무래도 애를 쓰셨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일을 계속 아직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게 이제 다행이다. 7년의 마지막 한 1년 정도는 이제 광명 찾은 느낌? 이제 많이 좋아지기 시작해서. 계기가 있나요? 그렇습니다. 이게 계기가 항상 네. 있는데 네. 몇 번씩 주요 고비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은 재발했을 때가 진짜 정말 최악이었어요. 아까 말씀드린 호전된 자살 줄 충동이. 알았는데. 나은 줄 알았는데 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약 먹다 좀 좋아져서 병원에 얘기했더니 의사가 그럼 약을 줄입시다. 이렇게 얘기해서 뭐 약간 불안은 했는데 그냥 의사 선생님도 괜찮다고 하고 기대감에 했죠.
한 6개월 만에 정말 안 좋아져가지고 이 통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수반하거든요. 뭐 네. 어깨 통증이나 뭐 머리 두통, 뭐 그래요? 허리 네. 이런 것들이 전에는 좀 욱신욱신 아플 정도였다면 재발 후에는 약간 칼로 베는 느낌으로 좀 아이고야. 아픈 식으로 이제 돼서 진통제도 안 듣고 뭐 모래도 잘 안 되는 이제 네. 뭐 그러다 보니까 잠을 못 잡니다. 근데 이 잠 못 자는 게 또 크리티컬하거든요. 그럼요. 저는 심각하지. 잠이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맞습니다. 봐요. 사실 네. 잠이 최고 중요합니다. 잠이 진짜 잠이 중요해요. 최고 중요하고 잠도 못 자지 뭐 이러니까 종단간에는 전보다 더 심해지고 더 처지고 아무 일도 못 하게 되고 이래가지고 이때 가장 심했던 거가 그 하나의 계기가 되는데 너무 안 좋으니까 이 사람이 약간 이제 그 자살 충동에 거의 사로잡혀서 내가 아무것도 못 할 괴롭잖아, 정도. 내 예. 몸이.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저도 무슨 수를 써도 안 돼가지고 그치. 이제 그때부터는 그냥 옆에서 그냥 눈물 콧물 짜면서 이러지 말고 나랑 살자 이런 식으로 한 거죠. 네.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오히려 바닥을 찍은 그렇죠. 게 그때는 이제 저도 뭐 직장에 뭐 이렇게 약간 양해 구하고 좀 늦게 나가서 일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예 회사에도 잘려도 상관없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아이고야. 약간 그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여기서 더 보필하거나 뭐 이러지 못했다고 나중에 후회하는 것보다는 최선을 네, 다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한마음 한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가족 전체가 약간 엄마를 위해서 이제 서포트가 되기 시작하고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24시간 밀착해 있으니까 또 이렇게 처음에는 몰랐던 뭐 부족했던 것들을 좀 알게 되고 뭐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그 전까지는 뭐 운동 좀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좀 얘기만 했다 같이 그러면 해야지 이거는. 그렇죠. 이때부터는 그냥 뭐 가산탕진하는 거죠, 그냥 뭐. 그리고 막 잠도 못 자니까 잠도 그냥 뭐 침대나 뭐 침구류나 뭐 조명 이런 거 싹 다 그냥 다 버리고 새 걸로 바꾸고 뭐 이렇게 이제 그래서 총력전을 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한 몇 개월 하셨어요, 총력전을? 그렇게 한 3개월을 하는데 네. 그때가 약간 기사회생한 겁니다. 그 중에 또 하나가 네. 이제 TDCS라고 네. 요만한 이제 기계가 있는데 이제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뇌에다가 이제 어. 전기를 흘려주는 기계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제 직구를 해가지고 한 달 있다 받은 셈인데 이 3개월 동안 이 기계가 있고 없고 차이가 엄청 많이 났어요. 이 기계는 사실은 이제 약간 우리나라에서 사서 뭐 이렇게 하기에는 아직은 치료법이 정립돼 있지는 않은. 네. 사실 이제 뭐 아니면 도식으로 한번 해본 근데 것. 어쨌든 네. 개인의 경험담으로 그게 네. 효과가 있으셨던 거군요.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네. 됐습니다. 이거 아니었으면 아마 뭐 지금 그냥 혼자 걔가 살거나. 뭐를 해주는데요? 얘가 이제 그 아까 말씀하셨던 이 전두엽이나 네. 변형계라든가 여러 가지 그 뇌의 특정 부위를 타겟팅해서 네. 이 저하돼 있는 이 뇌 신경 같은 부분을, 것들을 일깨워주는 건데요. 활성을 시켜주는 그렇죠, 예. 전류 자극 같은 그렇습니다. 걸 예. 쓰면서 자극을 어. 하루에 뭐 한 20분씩 이렇게 네. 매일 같이 하는 건데요. 이게 사실 약이랑 같이 먹으면 효과가 한 더블 된다고 그쵸. 이렇게 얘기하고요. 약간 의료기기 그렇습니다. 같은 이게 느낌이네. 해외에서는 이 항우울제가 나오기 전에 원래 이 기기를 활발하게 쓰던 이제 우리나라에 우울증이라는 개념이 없었으니까 사실 이런 게 잘 안 그쵸. 들어왔는데 이게 얼마 안 합니다. 해외에서 아마존 같은 데에서 한 150불 해가지고 사면은 우리나라까지 17만 원, 보내주는. 18만 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 건전지 넣고 쓰는 거고 가장 좋은 게 이게 병원에 안 가도 돼요. 이 우울증 환자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지면 어머나. 병원 가는 어렵지. 것도 힘듭니다. 그쵸, 맞아요. 그럼 근데 확실히 그걸 하고 났더니 어떤 부분이 좋아졌다라고 딱 느끼신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처지는 거 그리고 이제 수면 문제 네. 이런 것들이 어. 동반적으로 좋아지는데 잠도 잘 자고. 그렇죠. 잠도 잘 갑자기 막 자고. 움직여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는 힘이 없어가지고 진짜 약간 화장실 가는 것도 10분씩 걸려요. 이 진짜요? 코앞까지 가는 것도. 근데 그런 어떡하냐. 것들이 좋아지기 시작하고 네. 그때 이제 그 심경증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었어요. 네. 근데 많이들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게 또 우리 최혜종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잘 맞았던 케이스고 사실 그치. 이게 좀 조심스럽긴 해요. 왜냐면 그렇죠. 의료기기도 아니고 예. 의사의 어떤 견해는 아니기 때문에 그냥 판단. 참고로만 여러분들이 네. 들어주시면 되겠는데 우리 작가님과 아내분은 이걸로 큰 효과를 보셨고 큰 효과 봤고요. 이게 지금 그때부터 이제 후전됐어요. 저 국내에 있는 이 관련 기계 네. 대표님도 뵌 적이 있어요. 네. 제가 한번 상 받을 날이 있어서 이제 갔었는데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의료기구를 사용을 합니다. 이제 다만 의료법상 이제 의사의 처방과 그쵸. 이게 필요한 그래서 병원에 가야지만 할 수 있는데 네. 해외에서는 직접 구입해서 사용하는 기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조금 해보시는 걸 좀 강력 추천을 합니다. 홈케어처럼 외국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냥 하는군요. 네, 의사의 그렇습니다. 처방 없이도. 다양한 기계가 나와 있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인증 같은 것도 맞춰 있어가지고 사실 그 기계에 어느 걸 살지 뭐 이런 것들 보고 이러면 거기에 그 댓글이나 리뷰도 정보들. 엄청 많습니다. 아하. 그러겠네. 그래서 다들 조금 고민이 이제 많으셨을 고민이나 이런 것들 미리 한 분들 경험담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꼭 사서 꼼꼼하게 해보지 보시고. 않더라도 도움이 되는 네. 그런 얘기들 많이 볼 수 있고요. 그게 이제 촉매제가 돼서 좋아지기 시작해서 지금 어느 정도까지 호전이 된 상태예요? 이제 한 3년 정도 네. 이제 호전에 호전을 거듭해서 꾸준히 좋아지고 있는데 이제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는 운동을 좀 루틴으로 하는데요. 같이 뭐 하세요? 아침에 일어나면 이제 수영하러 가거든요. 아, 네. 둘 다 처음에는 수영 못해서 막 이렇게 거품 물고 막 물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와이프 같은 경우는 뭐 열 몇 바퀴를 이렇게 우와. 계속 돌고 수영하고요. 네. 이 3일씩 이렇게 필라테스도 다니는데 그건 이제 저 말고 동네 주민분들이랑 다닙니다. 이렇게 이제 필라테스도 갔다 오고 우와. 그러고 이제 둘이 점심 먹어요. 이제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벌써 느낌이 에너지가 넘쳐서 우와. 이제 식욕이 돌아왔다고 할까? 아, 입맛이 돌아왔구나. 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네. 그러면 쬐끔 직장을 먹고 막. 다시 돌아가. 직장은 그만두었습니다. 그만. 이제 직장은- 육아휴직 후에 복귀를 했다가 여러 가지 좀 보복성 조치 같은 것들이 막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만하는 게 낫겠다 이런 네. 생각을 하고 또 직장이 의료직이다 보니까 스트레스가 심적으로 쉽지가 않으셔. 점점 더 어려운 직종으로 이렇게 옮기는 느낌도 나고 이랬던 그래서 상황상 이제 그만뒀다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상생활이 지금은 가능하신 거죠? 아유 누가 보면 네. 저보다 더 건강해 보이고 아. 일상생활만이 아니라 이제 예전에는 안 했던 공부 같은 것들 오. 이를테면 이제 뭐 언어 습득이라든가 네. 목표도 세우고 여행도 예전에는 가면 정말 그냥 거의 렌트카 옆에 앉아만 있다가 뭐 이랬다고 하면 지금은 스스로 어디 갈지 가서 무슨 액티비티 할지 굉장히 에너제틱합니다. 제 2의 인생을 사시는 아유, 느낌이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는 그죠? 뭐 이런 말은 처음 하는 거지만 네. 우울증 걸리기 전보다 더 훨씬 더. 활발하고 풍부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로 왜냐면 보여요.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본인이 아팠기 때문에 이게 이 건강한 나의 상태가 얼마나 그렇죠. 소중한가. 그리고 최우선이 건강으로 바뀌었죠. 예. 아예 이제 가정 분위기 자체가 그냥 확 달라져도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느끼기에도 그렇고. 애들도 딱 그러죠. 엄마 아빠가 전보다 훨씬 지금이 더 멋있고 활발하고 약간 다른 부모들이랑 다르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요. 그리고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엄청 커졌을 것 맞아. 같아. 그렇죠. 맞아, 맞아. 이게 그러니까 맞아. 약간 더 원동력이 될 것 같아. 나를 그렇죠. 이렇게 6년, 예. 7년 믿어주고 지켜준 남편을 위해서라도 내가 맞습니다. 내가 더 힘을 내보자. 사실 오늘 출연한 것도 이렇게 이제 출연하고 책을 쓰면 와이프가 싫어하거든요. 자기 얘기 할까봐. 그러실 수도 있죠. 근데 거꾸로 그 책이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이제 점점 나아지고 있다라고 마무리를 했기 때문에 네. 스스로 재발하면 큰일이지 않나, 책이 거짓말되지 않겠나 그런 더 생각하면서 노력하고 더 운동하고 더 열심히 치료받고 여러 가지 통증 치료도 받고 너무 잘 운동도 됐다. 하고 네. 잘 먹고 잘 자고 흔히 이런 우울증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그러니까 요즘은 인식이 조금 많이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거 다 정신력이 약해서 그래. 그거 다 정신력으로 이겨낼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간혹 맞아, 계시거든요. 맞아. 근데 일단 신체가 건강해야지 정신도 맞아. 따라온다고 보거든요. 맞아 맞아. 내 몸이 건강하고 잠 잘 자고 잘 먹고 하면 이런 것들도 충분히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광고하기가 좀 그렇긴 한데 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신체 건강, 면역력을 높여주셔야지 정신 건강도 지킬 수가 있어요. 거기에 있어서 산삼이 정말 빠질 수가 없는데 산삼이 제일 좋은 거는 기력. 면역력을 쫙 끌어올려주니까 예전부터 홍삼보다는 산삼이다. 근데 비싸서 못 먹는다. 네. 우리 부모님들이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산삼 순백은 홍삼 가격으로 여러분들이 너무 좋은 산삼을 드실 수 있습니다. 1+1입니다. 리뷰 10,000개 정도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 다 정말 한 달 정도 먹으면 효과가 너무 뛰어나다. 네. 1+1에다가 초록잎 딱 1년에 한 번 만나보실 수 있는 생삼 이벤트까지 이거 하고 너무 있어요. 귀해요. 새 뿌리가 담겨져 있는 게 사은품으로 드리니까 이제 부모님 선물하고 이 생삼은 내가 먹고 아니면은 부모님 드리자 생사. 아니 내 몸이 중요하니까 생삼은 내가 먹고 부모님은 이거 어차피 한 병에 한 뿌리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이가 안 좋으시니까 생삼은 내가 먹는 걸로. 자 1666-1080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산삼 순백으로 여러분들 좋은 건강에서 좋은 정신이 깃듭니다. 자, 그리고 우리 아까 그 작가님이 얘기해 주셨던 해외에서 요렇게 이제 그 뇌파 자극해가지고 우울증 치료하는데 도움 받는다고 했던 그거 있잖아요. 네네. 우리는 웨이브 케어로 이것도 홈케어 가능하거든요, 똑같이. 맞습니다. 하루에 1분도 쾌결 운동 지속하기 힘든데 요게 그냥 10분, 20분만 앉아 있으면은 방광근, 요도근, 골반근, 코어근 그쪽 근육이 엄청 발달을 한다는 거죠. 맞아요. 특히 출산하신 여성분들이 이게 어쩔 수 없이 재채기하거나 막 엄청 웃거나 이럴 때 그치. 이게 나도 모르게 조금 이제 분비물 같은 게 나오면은
여기서 또 우울증이 기인하는 경우도 있거든. 왜냐면 나 이제 여자 아닌가? 나 이제 진짜 나이 들었나? 막 맞아, 맞아. 내 인생 끝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극복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게? 웨이브 케어 함께입니다. 남성분들도 전립선 건강에 도움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부부가 하루에 10분씩 돌아가면서 앉고 밤에 또 뜨거운 사랑 나누면 또 그것도 저는 이제 그렇게 오. 하는 게 유일한 운동이거든요.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해볼 수 있는 게 또 밤 운동이기 때문에 웨이브 케어 일석이조입니다. 부부 사랑 운동까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오정TV와 함께 꾸준하게 광고하고 있는 모션 의원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헤어스타일이 진짜 중요하거든요. 요즘 샤워하고 나면은 그게 뭐지 하수구에 머리카락이 맞아. 우리 남편은 머리카락이 짧잖아. 다 긴 거 내 거잖아. 그럴 때 진짜 마음이 진짜 아프거든요. 이제 시작이 됐군요, 이제 오윤혜 씨. 풍성한 머릿결과 막 이런 거 머리숱이 젊음의 상징인데 비절개만을 해온 모션 의원 여기는 아까 이제 직구한다고 하셨는데 네. 외국에서 옵니다. 그래서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모든 인종 지역의 모발 이식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아시아인들은 특히 쉽대요. 그치. 네. 외국인에 비하면은 얇고 우리 뽀글뽀글한데 모질은, 그런 곳이 바로 모션 의원이니까 네. 여러분들이 10년, 20년은 젊어 보일 수 있는 비절개 모발 의식 모션 의원과 함께 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더 이상 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여러분. 네. 자, 오늘 저희가 이제 그 최일종 작가님을 모시면서 네. 우리 사정이분들 중에서도 참 주변에 말 못할 고민들, 우울증을 앓고 있는데 병원 가기에는 좀 그렇고 되게 말 못할 그런 고민을 안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네. 저희가 뜻깊은 시간을 또 마련을 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께서 오늘 자리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꺼내고 공감을 받고 같이 좀 이야기를 나누는 것부터가 시작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개인적인 어떤 신변 보호를 위해서 가면과 모자이크를 부득이하게 사용하게 됐으니까요. 여러분 요 점은 또 양해 바랍니다. 우리 소연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소연님 나와주셨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그 뒤에 사연이 쭉 나오기는 하겠지만 소연님 같은 경우에도 본인이 직접 우울증을 앓고 계신 건 아니고 가족 중에 이제 한 좀 분이. 극심한 우울증 때문에 힘드신 분이 계셔서 그거를 좀 상담을 받고 네. 싶어서 오늘 네, 나오시게 맞아요. 되셨어요. 네. 저희 오정TV 평소에 좀 즐겨보시고 커뮤니티 글 보고 이렇게 지원해 주신 거 맞죠? 네, 맞아요. 어떻게 하게 됐어요? 저 매불쇼에서 네. 항상 뵙다가 알고리즘에 네. 소성역자가 뜬 거예요. 아. 근데 누가 너무- 소성욕자예요? 전민기님 그걸 보고 네. 너무 재밌어가지고 오. 그때부터 이제 쭉 아, 그러셨구나. 저도 이제 메일 보자마자 이분은 찐이다. 꼭 모셔서 얘기 나누고 싶다 생각했거든요. 이렇게 또 감사합니다. 시간과 용기 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사연을 짧게 우리 윤혜 씨가 네, 좀. 각색했지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족 관계부터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네. 좀 해주세요. 아버님께서는 4년 전에 별세하셨고 어머니 계시고 언니, 오빠 그리고 본인 막내시군요. 네. 이렇게 삼남매. 삼남매. 네. 자, 안녕하세요. 커뮤니티 공지 보고 이렇게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담아 메일 보냅니다. 저희 아버님은 남부럽지 않은 전문직에 비교적 많은 자녀들의 대학 뒷바라지까지도 척척 해주셨던 밖에서 보기엔 멋진 가장이셨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속내는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버지의 음주 습관 때문인데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술을 드셨고 연세가 드시면서 몸이 조금씩 고장나고 폭력적으로 변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자 밖에서 드시고는 잠이 들었다가 엎혀오시거나 어디선가 연락이 오는 생활이 무려 10년간이나 지속이 되었고 바쁜 저희 삼남매보다는 어머니가 아버지를 많이 케어하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결국 4년 전 아버지는 동네에서 술을 마시고 쓰러진 채 발견이 되셨고 8개월을 누워 계시다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후로 2년이 지난 뒤부터 어머님이 말을 하지 않으셨고 밖에도 나가지 않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언니와 오빠는 계속 만났지만 이제 저와 그토록 사랑하던 제 아들이자 본인 손자까지 만나기를 거부하십니다. 그러니까 뭔가 가정을 꾸린 자녀와는 만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신 거죠? 네. 그걸 어.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아, 같아요. 그렇구나. 네. 그리고 현재는 언니의 간곡한 요청에 병원을 다니시며 조금씩 나아지셨지만 언니와 오빠 이외에 아무도 만나지 않고 두 사람이 곁에 없으면 매우 불안해합니다.
엄마는 한 명이라도 본인 옆에 있어주기를 바라기에 언니와 오빠는 일하는 시간 이외에 거의 집에 붙어 있어야 하고 그에 따라 언니도 긴 세월을 간병 생활을 하는 것과 다름이 없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언니가 자기도 우울증에 걸린 것 같다며 울면서 호소해왔고 저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도와주려고 해도 제가 가면 엄마가 불안증을 보여서 제가 가지 않는 것이 돕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대로 결혼 생활과 독박 육아로 나름의 고비를 넘기고 있지만 가족들에게는 한마디도 못하고 혼자 우는 날이 많았습니다. 엄마의 우울증에 호전되어 예전처럼 씩씩하게 혼자도 일상을 잘 지낼 수 있다면 우리 가족들이 전처럼 밝게 지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이 사연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버님의 술 때문에 알코올 문제로 제가 봤을 때는 시작이 된 것 같고 아마 아버님도 술을 찾은 이유가 뭔가 개인적으로 우울감이 이미 찾아왔기 때문에 그걸 달래기 위해서 술로 푸셨던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너무 생각은 드는데. 맞는 말씀이신 게 아빠가 어렸을 때 정말 가난했거든요. 끼니를 잘 못 드실 정도로 네. 가난하셨는데 그래서 막 상한 음식이 있는데 그게 상했다는 걸 알면서도 드실 정도로 아이고야. 그렇게 막 좀 많이 되게. 힘드셨어요. 근데 그게 이제 극복 없이 그냥 공부만 뭐 열심히 해서 혼자 서울에 올라와서 자수성가하셨구나. 네, 생활을 하시면서 이제 아이는 좀 많이 낳고 그냥 돈만 버시다가 취미라는 걸 가져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구나. 본인을 네. 돌보지 못했구나. 네, 그러다가 이제 결국 찾은 취미라고는 술 술. 쪽이 된 거예요. 그래서 네.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보내드렸는데 네.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어렸을 때 그런 되게 어렸을 때 사랑을 받은 그치. 그런 느낌의 어른이 아니에요. 딱 봐도. 그래서 되게 마음이 아픈데 아마 그런 것 때문에 술을 찾지 않으셨을까. 그랬을 것 저희는 같아요. 이해를 다 하긴 하거든요. 이 나의 외로움과 이 고단함을 또 이때 시대의 아버님이라면 정신과 치료나 상담 이런 걸 아예 생각도 못 할 거잖아. 아마 본인이 왜 그런지도 모르셨을걸. 맞아요. 지금이야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방송에서도 하고 여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루트가 있으니까 이제는 인식이 달라졌지만 그치. 예전 어르신들 중에 이런 분들 상당히 많으셔. 내가 봤을 때는. 맞아요. 어. 마지막에는 아빠가 되게 조금 많이 아팠을 때 엄마한테 아주 마지막이었는데 네. 좀 내가 우울한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한번 하셨대요. 그때서야. 근데 이제 어르신들은 정말 시골에서 자란 두 분이시거든요. 모르지. 어르신들이 그걸 약간 나약한 소리라고 그쵸. 생각을 하시는 네.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셨어요. 무슨 소리냐고 지금 술이나 마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항상 엄마는 술 때문에 너무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요렇게 대화가 오고 가게 된 거죠. 그치. 그러니까 아빠는 더 이제 사실 그거를 살짝 터치해주고 공감해주고 좀 지지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엄마도 너무 힘들어. 모르시니까 정말 그러니까 힘드셨어요. 진짜 옛날 어른들 말로 그냥 정신력으로 다 이길 수 있지. 특히 자수성가하신 분들은 본인이 여기서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어떤 약간 강박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약해지기 시작하면 끝난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 때문에 더 좀 놓지 못하신 것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 작가님이 보시기에 사연, 어떠세요? 네, 네, 들어갔을 아이고 때. 이게 사실 예전에 이제 이런 알코올 중독으로 돌아가시거나 이러면 꼭 어머니가 이제 보필하시느라 같이 이렇게 고생하시게 되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오랫동안 옆에서 계셨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어머님한테는 직업 대신처럼 자리 잡았던 본인의 역할과 보람과 이 보호자로서의 이제 이미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10년 동안. 근데 네. 결국은 이제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 돌아가신 게 어떻게 보면 자책이라든가 죄책감으로 좀 연결이 될 것 같고 이 아까도 이제 저희가 얘기를 잠깐 나눴습니다만은 직장을 다니다가 그만두면은 스트레스는 덜하지만 이 고립 외로움 또 이게 경제적인 문제 이런 그치. 것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아버님이 이제 잘못되셨기 때문에 또 여기서 오는 그 상실감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호 역할을 이제 못하게 되셨을 때 자신의 역할이 축소된 거 이제 그런 그치. 거에 대해서 또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고 맞아. 또 다음 문제는 이제 제가 모르고 이제 넘겨짚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만은 아버님이 이제 그 가게를 책임을 지셨던 거잖아요. 근데 그 역할도 이제 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어머님은 스트레스가 상당하셨을 것 같고요. 이제 그게 2년 정도 이게 꾸준히 발전해서 우울증으로 발현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궁금한 것이 왜 우리 소연님
가족, 손자를 안 만나려고 하는 거예요? 왜 더 불안해하는 거예요? 자기 이것도 딸이 사실 제 오는데? 경험에서 이제 오는 이야기지만요. 이게 이제 아까 그 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이제 저하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결국 우울증이 심해지면은 가족 관계나 이런 것들 예전처럼 뭐 이렇게 여기 이제 쓰셨던 그토록 사랑하던 이런 것들이 떠오르는 게 아닙니다. 그 현재 본인 사정이 안 좋은 것들이 불안의 최우선 목표로 이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 적으셨던 것처럼 형제 중에 누군가가 나를 돌봐줘야 한다. 이게 이제 마치 주문처럼 계속 생각이 나고 생존 여기서 본능인 건가? 그렇죠. 아. 집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약간 이제 우리 상담 사연자께서는 막내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보면 아, 기본적으로. 네, 이 보피라는 사람으로서는 어울리지 않을 수 있거든요. 기댈 수가 없구나, 여기는. 그렇죠. 게다가 아, 결혼의 유무랑은 상관없이. 사실 상관이 있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남편이 있기 때문에 남편 우선이지 나를 바라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여러 가지가 될 수 약간 있습니다. 예. 겹쳤구나.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건 이제 뭐 의학서적에 나와 있는 게 아니고 네. 제 경험인데 우울증에 걸린 환자분들은 상당히 다른 부분에 있어서 계산이나 이 사고 과정이 합리적이고 빠르다. 그렇네. 네, 그래서 사랑이라든가 뭔가 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현실에 입각해서 그렇네. 예, 이 현재 상황을 타파할 수 있는 수단과 도구로 생각하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서운해하실 건 아니고 왜냐하면 이건 병으로 인한 겁니다. 그래서 이 뇌에서 이 사회적인 관계나 이 외로움, 사랑 이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망가져 있는 상태일 거예요. 그래서 요 관계, 나에게서 가장 가까운 사람, 내가 부르면 올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아, 손자가 귀엽다든가 손자를 낳아서 기르고 있는 우리 딸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네. 어떻게 보면 내 위주가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스스로 지금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소연님은 가족이 있으니까 또 가족을 보살펴야 그렇습니다. 되니까 오히려 소연님한테는 더 짐이 될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아마 느낄 수도 연락을 있겠다. 하셨을 수도 있는데 초기에 근데 연락이 잘 안 된다던가 이제 육아 때문에 바쁘셔가지고 통화가 그쵸. 잘 안 된다든가 이런 것들이 기가 막히게 해마 이제 뇌에 저장하는 우와. 기억에 이제 딱 남아 있어서 각인됐구나. 네, 필요할 때 그런 부분들이 연상이 돼서 굉장히 빠르게 계산이 끝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두 분 다른 형제가 오케이를 했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익숙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 낫다라고 생각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마음 아프시겠지만은 이 우울증의 특징이랄까 이제 전혀 환자 본인은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고 네. 이 병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그 가족 관계라는 것들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을 그렇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서운해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것 때문에 또 기분이 막 그 울적해진다든가 슬퍼하신다든가 그럴 필요가 없고 그렇네. 병이 치료가 되고 나아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실 겁니다. 예. 그러면은 병원을 데려가 보실 생각은 안 하셨어요? 처음에는 거부를 하셨고 병원을, 내가 네. 무슨 우울증이냐 난 아니다. 아니다. 네, 네. 이렇게 하셨고 언니가 의료계 쪽에서 일을 해가지고 이제 대학병원인데 엄마를 모시고 갔는데 내과를 갔어요. 항상 이제 어디가 아프시다고 아, 하시거든요. 아까 예. 설명을 들으니까 이제 이해는 됐는데 아, 어디 가서 통증이 있다고 예, 하니까. 통증은 있다고 하고 병명은 없는 그런 상태가 그치, 좀 그치. 길었는데 그래서 또 어디 아프다 하셔서 이제 내과를 모시고 갔는데 그 내과 선생님이 언니를 이제 따로 불러가지고 같이 이제 일하는 직원이니까 따로 불러서 이건 듣자마자 자기는 우울증이라고 알았다. 사실 언니랑 오빠가 결혼을 안 하고 엄마랑 살기 때문에 언니랑 오빠가 보호자거든요, 엄마. 그래서 전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언니 오빠의 결정에 따르기 때문에 뭐 정신과를 데리고 가라 제가 이렇게 푸시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언니가 그래도 그 정신과를 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들었잖아요, 의사들한테. 네. 그러면 데리고 갈만 하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최근에 알았는데 최근에 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처방받아서 약을 먹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아, 너무 잘 된 겁니다. 예. 오히려 병원을 간 게 네, 당해.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부분 내가 무슨 우울증이냐 이렇게 반응을 하시고 그걸 이제 병식이 없다라고 하는데 그 병식이 없는 거가 우울증의 특징이라서 어떻게든지 병원에 꼬시든지 뭐 속여서라도 데려가서 속여서라도? 이제, 네, 네. 그래서 어떻게든지 약을 드시게 해야 되고요. 이 약을 먹었을 때 처음에 이제 조금 효과가 났다고 하셨는데 보통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좋아지는데 통증이 있다든가 뭐 이런 얘기를 꼭 하셔야지 거기에 강한 항우울제를 써주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신발타라는 약을 오래 먹었는데 이 신발타도 상당히 좋은 약이고 그 깔아앉는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센시발이라든가 또 몇 가지 이렇게 있는데 우와. 그것들이 그 결국은 정신과 선생님한테 다 얘기를 자세하게 해서 해야지. 하나씩 가려가면서 요 약은 아니구나 저 약이 맞겠구나 약간 맞춰가야 되는. 맞춰가는 그 약간 무슨 저
맞춤 옷처럼 네.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 그래서 병원을 빨리 가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안 맞는 약을 먹으면서 맞는 약을 찾을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1, 2년 이상 걸릴 수 있기 때문에 어이구야. 그 사이에 안 좋아지면은 그때는 이제 한두 명의 보호자로는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좀 그 내과를 가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은 법상 의료법으로 장기 처방이 안 되거든요. 그쵸. 그래서 지금 잘하신 게 무조건 정신과 전문의한테 가야 네. 이런 맞는 약을 찾는 이 만성 질환의 치료 단계로 갈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통증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이 대학병원이나 이런 데서는 협진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대학병원으로 이제 옮기셔서 협진을 알아보는 게 조금 더 유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그렇구나. 그 병원에 다니는 의료인이 가족이라면 이런 더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하죠. 훨씬 유리합니다. 예. 다행이네. 그러면은 1차적으로 어쨌든 지금 가서 약을 드셨으니까 어느 정도 호전된 상태면 사실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도 예전엔 아예 안 먹혔다면 이제는 좀 어머님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 네, 근데 이제 저는 저하고 저희 아이가 갈 수 있는 상태를 좀 예전부터 좀 원했나 봐요, 속으로. 근데 그게 계속 안 되고 있어요, 아직도. 오라는 거부하고? 말을 안 해서. 근데 가겠다고 우길 수가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계속 기다리고만 있는데 예를 들어 명절에도 안 가거든요. 얼마나 그 뭐 됐어요? 어떻게 그냥 한 오지 2년. 말아라라고 얘기를 하세요? 언니를 통해서 좀 힘들다. 그러니까 막내를 보는 게? 같이 사는 가족 외에 보는 게 아, 지금 좀 왜냐면 사위도 있을 테고 하니. 그치. 근데 그게 너무 좀 이해가 되는 게 작가님 이해되네.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들 앞에서 나의 어떤 그치. 증상이 나오는 게 너무 싫고 이 불안증이 너무 높고 그렇죠. 하니까 아직은 이제 준비가 안 되셨는데 그렇죠. 이게 그래서 2년 정도 되셨다는 네. 거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딱 그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명절 스트레스가 있는 거죠. 그 어머님이 연세가 드셨지만 지금은 아이처럼 퇴행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왜 시월드 얘기하듯이 모든 그 사람과의 관계나 이런 것들이 그 명절이나 이런 거에는 좋은 게 아니라서 스트레스로 작용하고 그럼요. 음식 해 먹어야 되지. 그래. 음식 해 먹으면 음식물 쓰레기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어머님은 사실 그거 치우시는 것도 부담인 거죠. 그래서 이 두뇌 회전이 빠르실 거예요. 상당히 그 아버님도 그렇고 이제 고지능 집안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마도 이 계산이 이미 딱 서신 겁니다. 그래서 우울증이 이제 나으셔야 되는 문제지 우울증이 있을 때 하시는 이런 언행이라든가 오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오해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 엄마가 나한테 이런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그렇네. 아기가 그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오히려 나이로 치면 지금 한 6, 7살 지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구나. 근데 상당히 계산이 빠른 어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딸내미가 오면은 아들 데리고 오겠지. 아들 막 뛰어다니겠지. 뭐 밥 같은 거 먹고서 남기겠지. 그럼 설거지는 누가 하고 음식 쓰레기는 누가 치우며 상 꺼내와야 되는데 그건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뭐 이런 식의 우와. 온갖 일상생활에 대한 것들이 아들이나 딸이나 그런 거랑 상관없이 손님이 오는데 어려운 사람, 내가 챙겨줘야 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사람의 당연한 행동 반응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엄청 민감하고 통증도 있기 때문에 그렇구나. 거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스트레스인 분이라서 전화 연락이라든가 뭔가 얘기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듭니다. 우리 그 뭐 배달의 민족으로 누르는 거랑 통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어르신은 카톡이나 이런 것들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형제자매를 통해서 네가 얘기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다 나으시면은 그러면 언제든지 전화도 하시고 오면은 애기들 용돈도 주실 거고요. 뭐 먹을 것도 해다 주시고 이러실 분인데 현재 그 생활이나 이런 거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러시는 겁니다. 그래서 서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또 상처가 되기 때문에 네. 이게 소연의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엄마를 이해하면서도 또 알게 모르게 약간 속상한 마음도 그치. 있을 테고 또 본인의 남편이나 아이한테도 약간 민망한 부분들도 좀 있을 것 같은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좀 알게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 우리 작가님 얘기를 듣고 나서 조금 이게 그래도 답이 되셨나요? 네, 많이 해소됐어요. 퇴행을 많이 하셔서 이제 약간 나만 아는 어린이 애들은 다 그렇지 않습니까? 뭐 한 대여섯 살 되면 맞아요. 딱 그래요. 네, 미운 몇 살 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거기서 무슨 말을 하든 그거는 어려서 그런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진심이 병이 아니고. 나으면 조금씩 한 살, 2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약이 효과를 낸다고 하셨으니까 제 느낌에는 이제 한 10살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기운이 좀 있는데 그렇다고 걔가 갑자기 막 어른들 사정을 이해하고 안 뭐 이렇게는 되죠. 안 되고 예. 한참 더 올라와야 되고 그게 결국은 이제 약이 맞는 약과 맞는 용법 맞는 약도 조금 쓰면 또 안 듣거든요. 그래서 이거랑 통증 치료 협진을 좀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 얘기하셨던 그 수면 이걸 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잘 자는지. 현재로서는 혼자 계시면 아마 그게 좀 체크가 어려울 거예요. 몇 시간을 주무시는지 이런 것들이. 그래서 좀 아까 이제 좀 못할 말이지만 CCTV 좀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도 방법입니다. 그래서 설치하면 형제자매가 전부 핸드폰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걸로 얼마나 주무셨는지, 식사는 잘 하시는지, 거동하실 때 속도 같은 거나 통증, 막 이렇게 아프면 누르잖아요. 이런 거 얼마나 하시는지. 밥 먹을 때도 보면은 이게 기운 있는 사람이랑 아닌 사람이랑 가짓수가 틀리거든요. 밥을 제대로 먹고 운동하고 잘 자고 병원에 꼬박꼬박 가고 요것들이 계속 되면 한 살 한 살 나이 먹어서 현재 이제 뭐 연세가 예를 들어 한 60 중반이시다 이러면은 그것까지 가는 시간의 이 싸움이지 요거를 약간 지금 막 상처받아가지고 이제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이러시면은 더 관계가 어려지니까 절대 그러실 필요 없고 무조건 최우선으로 치료와 수면, 섭식, 그 다음에 운동 이 세 가지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면 됩니다. 예. 장기적으로 약간 생활 습관을 다잡으면서 예, 생활 가야 되겠네요. 습관으로 모든 것들까지 가고칠 수는 없지만 네. 이 약의 효과를 더블, 트리플 해주는 거니까 약을 찾는 것과 이 생활 습관이 같이 양 다리가 돼야 이게 든든한 받침이 돼서 꾸준히 좋아지는 거고요. 요 병은 이제 나중에 이제 하여튼 조금 이런 관련 서적이라든가 논문이라든가 좀 보시는 게 도움이 될 건데 정말 안 좋은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안 좋은 책을 못 써요. 왜냐하면 이제 죽기 때문에. 그래서 세간에 나와 있는 책들은 좋은 케이스들이고 정말 안 좋은 케이스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역으로 저희가 미리 공부를 해두는 게 필요한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재발률이에요. 이게 나아도 100% 완치되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일상생활 가능하고 아픈 게 좀 덜하고 이렇게 이제 좋아지는 것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되고 나서도 6개월에서 2년 사이에 재발이 50~60%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을 장기로 보고 일부는 내려놓고 예를 들면 이제 걸리기 전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더 힘들기 때문에 그러네. 조금씩 나아지고 조금씩 뇌가 재기능을 하고 엄마가 옛날에 내 엄마가 되는 수준이 언제일까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보다 나으면 좋겠다 이렇게 여러 가지를 시도해서 조금이라도 나아지면 그걸로 보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우울증이 또 유전이 많아요. 이제 2배, 3배 정도. 그래서 지금 이제 말씀 들은 것만으로 봤을 때는 부모님 두 분 다 조금 유전성이 있는 것 같아서 우울감이. 거꾸로 얘기하자면 우리 저기 소연님한테도. 사연자분의 아이에게도 이게 이제 형질이 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걸렸을까 이런 이상한 병이 뭐 낫지도 않는데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원인을 나중에 찾기보다는 원인 찾기 그만하고 치료에 집중해서 그 치료가 곧 우리 부모도 살리지만 나와 내 내 아이와 혹여 이제 형제도 또 이제 내 남편도 사실 아무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투입하는 나의 시간과 자원은 나를 위하고 내 자식을 위하고 이 대를 잇는 우울의 이 유전을 끊을 수 있는 데 도움이 된다. 거꾸로 우울증에 걸리기 전보다 저희는 더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오히려 내 삶을 다시 바라보고 진짜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사는 게 행복한지 가족 관계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찬스라고 생각을 하고 너무 그 우울증에 걸리기 전이랑 비교하는 거를 이제 하지 않는 게 탈출하는 방법입니다. 소연님이 이거 보니까 너무 좋은 얘기였다, 네. 진짜. 소연님이 보니까 되게 가족애가 강하신 것 같고 그리고 조금 여리신 것 같은 게 내가 이렇게 엄마가 아픈데 웃어도 될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막 기뻐해도 될까? 자책하게 되는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시는 게 좀 힘들다고 하셨는데. 네, 맞아요. 제가 원래는 되게 밝았는데 이런저런 일을 이제 겪다가 네. 엄마도 이렇게 되고 해서 뭐 평소처럼 지내다가도 이제 밤에 되면은 그쵸. 내가 찾아오죠. 미쳤다. 엄마도 아픈데 아빠도 그렇게 보내놓고 내가 미쳤다. 철이 없었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책을 하는 네. 거예요.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런 마음이 드는 것도 당연할 것 같은데 좀 이런 거를 마인드 그쵸. 컨트롤 하려면 어떤 방법을 사실 쓰면 너무 좋을까요? 당연하고요. 네. 요거는 기질을 그렇게 타고나신 거고 그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공감을 잘한다는 그렇죠. 거죠. 공감 능력은 어. 요즘 사회에서 가장 요구받는 맞아. 상황이고 맞아요. 사실 병원 가면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제 의료진이라고 해서 누구나 공감하는 것은 아니고 이 다정다감하게 얘기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이런 의사분들이 정말 치료를 잘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보자면 공감 능력이 뛰어나신 분들만이 그런 것 그걸 같아. 감지할 수 있고 네. 병원에도 그래서 같이 가셔서 이 의료진이 얼마나 공감 능력이 있는 분인지를 판단 한번 약간 봐야 해보시고 되는구나. 좋은 병원을 찾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네.
공감 능력 자체가 치료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크리티컬한 팩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전의 세대에 벌어진 일은 네. 거기서 마무리하고 끝내야죠. 예. 네. 어머님도 이제 뭐 요즘에 100살 시대 아닙니까? 맞아요. 그래서 제2의 건강만, 인생을 네. 어. 건강만 최우선으로 놓고 이 우울증을 해결하시는 과정은 이후의 세대까지도 연결되는 히스토리가 될 것이고 그쵸. 심지어는 남을 도와주실 수도 있어요. 이걸로. 저는 이제 책 쓰고 뭐 이렇게 했지만서도 책 쓰면서 그 고맙다는 얘기를 엄청 많이 듣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 스스로도 많이 도움이 되고요. 내 자존감 네. 회복이나 어떤 그렇네. 나의 그렇습니다. 어떤 문제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문제를 저는 어머님도 어머님인데 저는 소연님을 좀 빨리 잘 챙겨야겠다라는 느낌이 드는 게 좀 밤에 잘 때 자꾸 눈물 흘리시고 엄마 생각하면서 우울해지고 이게 말씀하셨지만 약간의 유전도 있겠지만 나는 진짜 이 우울증이 되게 무서울 수 있겠다라고 느낀 게 어느 날 한순간에 생기는 게 아니라 보니까 오랜 시간 쌓여왔다가 갑자기 발현되는 거다 보니까 치료도 오래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놓고 나면 얘처럼 조금 이상한 것 같아. 그때 빨리 병원에 가서 나를 추스리면은 이게 깊어지지 않을 수 있는 지름길이라서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 질환을 이해해야 되는 것 같아. 그렇네. 진짜. 이해만 하면은 사실 약간 쉬워. 예. 근데 이걸 이해 안 하면 왜 걸렸지? 막 빨리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데 이거 그냥 말대로 진짜 이해하고 아까 아이 키우니까 너무 잘 아실 거 아니에요. 6세, 7세 아이들이 정말 자기중심적인데 우리가 그런 아이 보고 너 문제 있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냥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처럼 어머님이 그런 상태라는 것을 그냥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그냥 서서히 우리가 아이 양육하는 마음으로 어머님 치료하는데 같이 발맞춰 드리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여기서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 일단 우리 소연님은 마음이 있어요. 엄마에게 치료 적극적으로 도와줘. 근데 엄마가 일단 지금 소연님의 어떤 깊숙한 개입을 거부하는 상황이 있잖아요. 요거를 어떻게 현실적으로 좀 메꿔줄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제가 봤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활에 스트레스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그게 뭔지는 이제 가봐야지 압니다. 근데 예전에 저 같은 경우는 무슨 경험을 했냐면 이제 그 어르신이 싫어하는 거가 그 수박을 제가 자꾸 사가니까 수박 먹고 그 쓰레기 치우는 게 힘들어서 이제 맞아요. 뭐 신기하다. 그런 것들입니다. 이게 되게 사소한 건데 우울증이 깊은 상태에서는 그게 이제 이를테면 어디 칼로 팔 자른 거랑 비슷하게 통증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그 생각만 해도 머리가 어지럽고 아, 스트레스야. 그래서 오지마 이렇게 하시는 게 어머니라서 그러는 게 아니고 이 병증이어서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아예 그 갈 때 다 그 쓰레기 치울 준비를 해서 이 수박을 먹으면 그냥 수박 그대로 방수팩에다 넣어가지고 이제 싸지머지고 내려왔어요. 근데 우와.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전기 쓰는 게 또 싫어하세요. 여름에 이제 에어컨 쓰는 거 뭐 이런 거. 그래서 아예 배터리를 가져가서 에어컨을 제 걸로 그냥 쓰고 뭐 이렇게도 하고 우와. 별의별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뭐 계단 내려가는 게 힘들어서 못 내려오셔가지고 안 오시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거. 그래서 어떤 이유가 있든지 아마도 스트레스가 상당한데 다른 보필하는 자식이나 이런 사람들은 모르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현실적으로 해결을 해드리면 그럼 그거를 근데 어쨌든 들어야 되잖아요. 가서 봐야죠. 이거는 듣지도 못합니다. 아, 그러니까 내가 캐치해야 네, 되는구나. 캐치를 엄마가 해서, 저거 할 네네. 때는 유독 불편해하시고 싫어하시는구나를 관찰해야 되는군요. 그렇죠. 사실 오지 마라라는 얘기는 나 지금 사는 게 힘들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아유. 오지 말라 그래서 안 간다? 그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예, 역으로 무슨 난 얘기를 하는 100% 안 거냐? 가는데 그냥. 안 가는 것도 해법 중에 하나인데요. 왜냐하면 네. 다른 형제들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가고 싶은 거는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가면 됩니다. 가서 핵심은 뭐냐면 이 우울증 환자는 혼자 살기가 어려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게 이제 어머니라서 지금 가슴이 아픈 건데 무엇이 살기 힘든지는 어머니냐 아니냐가 아니라 그 연배에 혼자 사시는 여성으로서의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제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맞아. 각종 공납금 같은 걸 내는 게 힘들 수도 있고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침대에서 나오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리실 수 있거든요. 이 우울증 환자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냄새가 나거나 네. 입었던 옷을 또 입거나 이불이 막 퀴퀴한다든가 이런 이제 치부가 노출되는 걸 싫어하실 수도 싫으니까. 있어요. 예, 그래서 무엇이 싫은지는 사실 한번 가서 가봐야지 알겠네. 자식된 도리로서 왔다. 한 번은 그러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우울증이 막 극도로 안 좋아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열쇠나 이런 걸 받아서 몰래 한번 스니크인 들어가셔서 사는 걸 한번 보시고 이불 갠다든가 빨래라든가 뭐 청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해드리는 거는 우와. 그거는 오지 말라 해도 해드리는 게 도움이 될 거고요. 그렇게 해서 본인 스스로의 치부가 조금 사람답게 바뀌는 과정이 있어야지만 오. 다른 사람을 또 만나기 열리는구나. 시작하고 예. 그렇네. 만나야 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뭐 택배가 온다든가 음식물을 그렇네. 받는다든가
가스 검침이 온다든가 이 어르신 혼자 계시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이런 상황 같은 것들이 매번 스트레스로 작용을 할 거라 집이 깨끗하고 문은 열리는지 뭐 사람 이렇게 뭐 초인종 이런 것들 막 보수 여러 가지 도움을 드리는 것이 현실적으로 오지 말라고 하셨을 때 그 원인일 수 있으니까 거꾸로 가서 해결해 드리는 게 낫고 너무 좋은 방법이다. 네, 여기는 막 설거지 근데 다 해주고 그렇죠, 막 설거지나 이불 빨래 이런 것들에 이런 거. 뭐 음식 반찬 밥 뭐 이렇게 밥통에 밥은 있는지 뭐 이런 그러니까. 것들 그래서 먹고 사는 거 문제 자체가 아마 굉장히 스트레스이실 거예요. 그래서 그치. 그런 것들 해결을 형제들이 나눠가면서 하거나 그치. 한 명은 음식, 한 명은 이제 옷과 빨래, 빨래, 어. 한 명은 청소. 뭐 그게 안 되면 돈이라도 해서 이렇게 그쵸. 뭐 통장에 얼마간 넣어서 이렇게 아니면 현금으로 다발을 해서 드리거나 해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소해야 하고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주고 이런 것들은 꼭 가족 관계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아직은 그런 과정에는 아기를 데려가실 수는 없는 건데 그치. 그것들을 통해서 아 우리 막내가 나를 귀찮게 안 하고 나를 보살펴주고 도움이 되는구나. 그래. 애를 키워서 그런지 살림도 잘하고 이렇게 이제 생각이 드시면 굉장히 머리가 좋으신 분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빠르게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고 그 도움 요청이 들어오는 게 치료의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렇다. 그리고 우리 소연님 입장에서도 뭔가 엄마랑 계속 차단된 상태가 계속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치. 이게 내 또 심리를 갉아먹을 수가 있고. 근데 좀 힘은 드시겠지만 육체적으로 가서 뭔가를 내가 그래도 엄마를 지금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마음의 부담도 상당히 맞아. 줄어들 것 네, 같아요. 맞아요. 빨래를 해주, 약간 빨래 요정처럼 그렇게 해드리고 딱 오는 그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아이들은 그냥 사진만 보내드리는 거지. 네, 그렇죠. 시끄러운, 그러니까 맞아. 소음도 되게 네. 예민하다고 할 수 그렇죠. 있으니까 사진 같은 거 보내드리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고 언제든지 우린 준비되어 있다. 가족이 옆에 있다. 이런 메시지만 줘도 그 CCTV 너무 같은 좋겠다. 걸로 좀 근황 체크도 그것도 하시고 좋을 것 같아. 거꾸로 그 이제 반대죠. 이 전자앨범이 요즘에 잘 나오는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요 정도 되는 사이즈의 전자앨범을 이제 그 이젤 같은 거에 받쳐놨는데 그러면 이제 어르신 그 집에 사진이 계속 이렇게 핸드폰에 있는 게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은 또 약간 이 병이랑 그 아닌 거랑 이 관계랄까 이런 것들이 좀 정상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네. 병이 심하면 자식이고 뭐고 약간 아, 그럼요. 스트레스인데 당연하죠. 예. 사진이나 이런 것들은 스트레스 거리는 아니니까 그치. 거기 새로운 사진이 뜨면 아 요즘 애들이 저렇게 잘 컸구나 옛날에 봤던 우리 손자가 벌써 저렇게 컸구나 이렇게 되면 환자가 삶의 의미가 생길 수 있어요. 예. 본인의 네. 의지가 좀 생기겠네요. 그렇게 되는 게 좀 필수입니다. 이게 병원 가서도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계기가. 약간 환자는 병원 가는 것도 힘들거든요. 이 가족도 못 오게 하는데 의사를 굳이 가서 한참 동안 얘기하고 그치. 모르겠는 얘기 듣고 너무 싫지. 병원이 큰 병원일수록 주차나 엘베나 아픈 사람 투성이라 힘들거든요. 맞아요. 이런 힘든 거에서 사실 제일 없는 게 뭐냐면 내가 왜 살아야 되는가. 근데 아. 그게 결국은 가족 사이의 끈끈한 정과 고마움과 아이들이 컸을 때 그 아름다움 이런 그쵸. 것들을 좀 깨우쳐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뭐 아버님도 안 좋게 돌아가셨지 그리고 아이들도 장성해서 나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르신께서 느끼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텔레비 틀면 다 그냥 뭐 전쟁 났다 그러지 뭐 누가 칼로 찔러 주겠다 그러지 안 좋은 너무 얘기. 안 좋은 얘기 투성이고 아니면 누구든 맨날 다 네. 행복하게 살아. 여행 드라마 다니고. 보면은 뭐 다 무슨 출생의 네. 비밀이 뭐 엄마가 아들 속이고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조금 어르신에게는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나 특히 병이심에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사진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놓는다든가 조금씩 해서 저희가 뭐 걷지도 못하는데 날려고 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뭐 아이 데리고 명절에 찾아가서 한 상 가득히 이거는 나중 얘기고 맞아. 조금씩 왕래하시고 그러네. 가끔씩 이렇게 CCTV나 이런 거 통해서 뭐 봤을 때 생각나는 도움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좀 감동을 일으키고 아이들 사진 같은 것들은 이제 액자 같은 거 놓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씩 노출하시고 하면은 약간 어르신 좋아지실 때 이제 치료랑 맞물려서 같이 이제 뭐 또 식욕도 시너지. 돌아오고 그렇지. 수면도 좀 되시고 요럴 때 운동 같은 거 하시고 요럴 때 정신이 딱 돌아오거든요. 그럴 때 그때 그러면 이제 원하시는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내가 뭐 미안했다, 뭐 여러 가지로 그쵸.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이제야 남을 돌아볼 여유가 그런 게 생기는 보이셔야지만 병원에 갈 때도 아 내가 그래서 빨리 나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지 이런 일이 없고 그냥 계속 현상 유지만 하면은 이 식구들 지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더 예, 힘들어지고 우울증 또. 환자가 야, 내가 여기서 삶을 마감하는 게 낫지 애들 이거 힘들게 내가 뭐하러 이렇게 하느냐가 돼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은 약이 암만 세도
안 듣습니다. 그렇지. 자기 의지를 그렇습니다. 제일 죽으려는 중요하네. 사람은 약으로 못 고쳐요. 예. 아마 들려주신 이야기에서 많은 좀 힌트를 얻지 않았을까 네, 싶은데 맞아요. 네. 저는 이제 또 하나 걱정되는 부분이 이게 삼남매시잖아요. 네. 근데 아무래도 두 분은 직접적으로 어머니를 옆에서 보필하고 계신 상황이고 본인은 약간 한 걸음 뒤에서 심적으로만 힘들어하는 상황이니까 저는 이게 모두가 지금 힘든 상황일 것 같거든요. 이건 또 이거대로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고 이 남매들 사이에서도 미묘한 힘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들은 좀 어떻게 우리가 도움받을 수 사실 있을까요? 현재 상황이 상당히 좋은 편이란 말씀 먼저 드리고 싶어요. 보통은 우울증에 이렇게 식구들이 많으면 너는 가서 도와라. 네가 집이 가깝지 않냐. 그래. 너는 맞아, 애가 맞아. 뭐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또 좋은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이 직장을 잃었을 때 잃을 게 많기 때문에 안 가게 돼서 대부분은 뭐 머리 끄댕이 쥐어잡고 싸우고 뭐 이렇게 맞아. 이제 그럴 수 보통은 있지. 우울증은 이렇게 되는 병이라는 거고요. 이제 현재는 안 그렇습니다만은 저는 좀 우려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지치는 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자기가 컨트롤 못 하지 않습니까? 회사 일이 갑자기 바빠질 수도 있고 그치. 그 대학병원 같은 경우는 1년에 몇 번씩 뭐 이 ISO 인증이라든가 이런 거 받을 때는 막 날밤도 새고 그러거든요. 이게 단순히 지치는 것만이 아니라 물리적으로도 이 수면 부족이라든가 그래서 그쵸. 부모님 댁까지 운전하러 가는 사이에 사고가 난다든가 여러 가지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어머님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구명줄 하나 붙잡고 계신 상황이라 이렇게 보필해주는 형제가 뭐 몸이 아프다든가 일이 바빠지면은 상황이 갑자기 안 좋아지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런 일이 꼭 벌어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은 상정을 그렇게 하고 안 좋아질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까지 생각해서. 두 명의 이 네. 보호자가 둘 다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조금 치료를 병원 쪽에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되는 거로 보이고요. 지금 이제 1차 병원이면은 이제 조금 더 큰 병원에서 거기는 이제 입원이 가능하니까 그 입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도해보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단기적으로라도 어쨌든 그렇습니다. 좀 이게 어차피 올해 입원을 못 합니다. 그 조금 네. 나아지면 나가라고 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자리가 없을 거예요. 그냥 네. 가면 바로 입원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요즘에는 개방병원이라고 그냥 호텔처럼 꾸며놓은 그런 병원들 입원 시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좀 의탁을 해서 어머님께 잘 설명을 드려서 거기 가면은 삼시세끼 밥 나오지 씻고 뭐 이런 스트레스에서 해방이 되지 일단 생활적인 네. 것만 좀 해결돼도 경제적으로도 얼마나 좋습니까? 자식들이 아마 병원비를 내서 돈 한 푼 안 내도 된다 이렇게 되면은 어머니에게 있어서 의식주 고민이나 경제적인 문제나 이 상황이 두 명 없어질까 봐 불안하신 거거든요. 이 불안 증세도 개선이 되고 그렇네. 여기에 또 가족들이 면회 가면은 손주가 가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머니 생각에는 아, 이런 방법이 있었어? 뭐 이렇게 이렇게 편한 방법이? 여기서 또 손주도 볼 수 있어? 약간 거꾸로 보자면 오히려 치료에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입원을 통해서 될 수도 있거든요. 그치. 언니 오빠도 살아야지 그리고. 네, 또, 언니도 네. 지금 어쨌든 힘들어. 좀 이제 지친다라고 표현을 하신 것 그래. 같긴 한데 만약에 요런 이야기들을 언니나 오빠에게 했을 때 좀 그래도 잘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들일 것 같아요. 언니 오빠가 되게 효심이 좀 있어서 너는 너 애 봐라. 엄마는 우리는 우리가 책임진다? 할 거야. 너는 아무 걱정도 하지 마. 이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언니 오빠가 하는데 짊어지고 하려고? 그런데 그 와중에 이제 언니가 한 번 저한테 얘기를 했던 건데 그거 하면서도 되게 자책을 하더라고요. 내가 할 일인데 내가 너한테 두 이러고 분도 있다. 너무 대단하시다. 이러면서. 남매 간에 또 진짜 그 끈끈한 정도 그리고 또 막내를 엄청 아끼고 보호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네. 그러니까 우리 소연 씨가 더 힘들고 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는 모습 보니까 속상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족애가 엄청 끈끈한 맞아. 집이라서 잘 이겨낼 것 같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니까. 근데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요? 지금 언니랑 오빠가 어쨌든 너무 강건하잖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이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울증 이게 힘든 병입니다. 이게 가슴 아프고 상처가 쌓여서 가족 간일수록 그렇고 효심이 또 우리나라 효가 또 정서가 이래서 힘든 건데 냉정하게 보자면 우울증은 뇌 질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뇌와 뇌 신경 질환. 질환. 근데 이제 이 불안과 이런 것들이 많은 환자에게는 효가 느껴지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그래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상황은 악화될 것이고 그 상황이 악화되면 뇌 기능이 다운되기 때문에 더안 이후에는 더 안 좋아져서 아예 식음 전폐 및 약간 이렇게 이제 다른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자살 충동 이런 것까지 가기 전에 빨리 마음을 다잡아야 됩니다. 그 이미지가 뭐냐면 이 이제 환자분은 말하자면 다리가 부러졌는데 마라톤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효심으로 엄마 힘내 이렇게 하면 도움이 더- 안 안 되지. 먹히지. 더 죽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삶이 하루하루 생활이 마라톤처럼 힘든 거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갑자기 제 아들이 저한테 아빠 힘내, 아빠 할 수 있어 하면서 제 발을 부축을 도움은 해줘. 안 되지. 그러면 저는 마라톤을 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효심이 이럴 때는 조금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고요. 그렇구나. 약간 그래서- 방법론적에서 진짜 우리가 좀 인식을 바꿔야 될 것 그러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2번이라 하면은 뭔가 지금 언니나 오빠 입장에서는 엄마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데 약간 엄마를 다른 사람한테 맡겨버린다고 내가 엄마를 마치 그냥 좀 내팽겨치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약간의 사고를 전환해서 그게 아니라 오히려 엄마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이 그것이다라고 그렇죠. 알려주는 예. 거잖아요. 현실적으로는 지금 도와주시려는 마음이 정답이에요. 그게 필요하니까 얘기하시는 거지. 필요가 없으면 얘기를 안 했겠죠. 머리가 좋으신 분인데. 그래서 형제들도 지금 이 함정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감정적으로 그래, 엄마가 날 키워줬는데 아빠는 또 예전에 끼니도 못 잊고 이 생각들이 지금 80~90%로 돼 있기 때문에 현실을 보지 못한다. 왜냐하면 우울증은 피가 나거나 어디가 부러지거나 사진 찍으면 눈으로 나오거나 보이는 뇌파도 무슨 색깔 얘기하셨는데 사실 그걸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현재 상황은 목숨이 경각에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 불안 증상을 해결을 못하면 그 끝은 초장기 이 자살 충동이 쪽으로 간다라는 거를 빨리 깨닫고 악화될 수 있다. 예, 그거는 현실이지 과거에 뭐 배가 고파서 이런 거랑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효심이 냉철해져야 아니라 돼. 예, 더 많은 자원을 여기 투입하고 가능하면 서로의 부담을 낮춰서 효율적으로 해야겠죠. 그렇네. 그러면 어느 병원에 가야 할지 어떤 의사한테 예약을 해야 할지 초진을 받으려면 또 1, 2차 병원에서 그쵸. 소견서를 받아야 되고 어떤 약을 먹었었는지 의료 기록도 떼야 되고 그 할 일이 병원이 많네. 또 어디냐에 따라 우리나라 빅3 다 어디인지 아시겠지만 뭐 가까이 코앞에 있거나 그러지는 않으니까 돌아가면서 아이들 학원 라이딩 하듯이 그쵸. 부모님을 모셔서 하루 정도는 아마 반차나 휴가를 내야 될 수 있어요. 이런 상황은 한 명으로는 매우 힘들고 그쵸. 두 명도 제가 봤을 때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래서 한 달에 예를 들어 한 번 정도는 병원에 가실 거예요. 뭐 상황이 안 좋으면 2주에 한 번 가야 되고요. 이럴 때마다 반차를 낸다? 대한민국 어느 누구도 이렇게 할 그치, 수가 없습니다. 없지, 그런 예. 직장이. 1년이 52주인데 2주에 한 번이면 26번인데 휴가가 26개를 여기다 써야 된다? 큰일 납니다. 그래서 한 명으로는 불가능. 두 명으로는 될 수도 있는데 오래 못 버팀. 그 세 명? 오빠하고 언니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다 네, 진짜. 오래 못 버팁니다. 이러면 본인이 자기를 위해서 휴가를 못 써요. 그럼 아파도 참는다. 아파도 참고 만약에 코로나 걸렸다? 그럼 부모님이 옮습니다. 그래서 전혀 좋은 게 아니고 여기서는 무조건 사람을 갖다가 늘려서 이 직장에서 잘하시는 게 있을 거잖아요. 우선순위와 무엇에 무슨 일이 필요한지 R&R 정립 이런 걸 해야 되는 타이밍이고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도와주시는 거는 무조건 본인이 하시면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뭐 좀 적극적으로 예. 들어오셔도 될 것 예, 같네요. 주양국자 이런 것들은 나중 얘기고 네. 현재 지금 이걸 1, 2년 안에 못 해결을 하면은 노년의 우울증은 건강 문제도 많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울증만으로 접근할 게 아니라 통증 치료라든가 뇌 부분이라든가 혈압이라든가 봐야 될 게 많습니다. 그래서 병원 다시는 그 식구가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협력을 받고 나머지 형제자매는 이 청소나 생활, 그쵸. 의식주 이런 것들 그리고 경제 부분 이런 걸 합심해서 토의해서 다투지 말고 좀 열린 마음으로 해결하고 아기 키우시니까 아시잖아요. 사실 엄마랑 손자랑 닮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그 뭔가 얻고 이렇게 카르마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내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걔가 무슨 말을 하든지 넌 내 자식이야. 너는 나쁜 애가 아니고 내가 너를 살릴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마음을 다잡으면서 가고 물에 빠진 환자한테 지금 내가 엄마를 어떻게 사랑하는데 이렇게 하는 게 도움 안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끄집어내서 데리고 나와야 되고 그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고 내가 그 사람 살리는 전문가가 아니면 잘못 도와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움을 한 명만 내가 주겠다 이런 생각은 지금 할 필요가 없고 다양한 사람들에게 전문가 그리고 상담 뭐 이게 운동 치료 뭐 행동 유발 치료 아까 이제 막 나가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알아볼 대로 알아보고 여러 가지를 도움을 요청해서 실제 의료 시스템 입원 모든 것을 고민을 해가지고 전체 식구들이 남에게 도움을 받으면 이런 것들이 있다더라라고 의논을 하는 비중을 한 60~70%는 가져가야지 지금처럼 내가 할게 이거는 쓰러지거나 오래 못 아프거나 가지. 오래 못 갑니다. 예. 근데 저는 작가님 말씀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 우울증은 뇌 질환이기
낮고 불안 장애가 높기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는 효심을 느끼지 못한다. 맞아. 그러니까 이 형제 자매들도 그런 죄책감 느낄 필요 없이 정말 이성적으로 맞아. 여러 가지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통증 치료, 정신 치료 이러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게 모두를 위해서 좋다. 우리 소연님은 오늘 작가님 정말 많은 말씀 해주셨는데 네. 좀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저 뭐 어디 가서 사실 얘기 잘 못하거든요. 그치. 근데 이렇게 훌륭하신 분 공부 많이 하셨다고 하셔가지고 네. 진짜 현실적인 맞아. 그 조언이 진짜 많았어서 네. 정말 다시 한번 또 보고 좀 적용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정말 현실적인 솔루션을 많이 주셔가지고 맞아. 지금 여기 우리 소연님도 있지만 본인이 많이 깨달은 저도 환자예요, 저도. 실제로. 제가 많이. 그렇다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게 너무 와닿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어떤 정도의 차이는 있지. 현대인이 사실 우울증에 있어서 굉장히 자유로울 수가 없잖아요. 그쵸. 특히 대한민국에서 살아간다는 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보시면서 공감하실 것 같고, 나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봐야겠다라고 그래.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빨리 병원을 가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인 것 같아. 그렇죠. 네. 예. 저 하나 네. 예. 그러면은 이제 엄마가 혼자 있어도 걱정이 안 되는 수준은 조금 포기를 하는 게 근데 그 내려놓는 게 포기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런 날은 오는데 내가 모르는 날 굉장히 기쁘게 오는 것이지 내가 그런 날이 언제 올까를 고민하면 그 고민과 그게 또 감정이 스트레스야.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 조금씩 어려워. 조금씩 행동 유발하고 운동 시켜드리고 맛있는 거 몸에 좋은 거 음식 시켜드리고 하면서 지켜보시면 병원 치료와 함께 그러면 찾아오는 일이니까 언제가 될지는 모르나 무조건 나으실 수 있다. 와. 우리 같이 진짜 이겨냅시다. 그러니까 엄청 저도 응원할게요. 앓고 있는 환자기 네. 때문에 우리 사정인 분들 다 같이 좀 이겨내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어머님 좋아지셨을 때 저희한테 또 메일 주시고 하면은 우리 진짜 다 같이 언제 한번 기쁜 맨 파티 또 해야죠. 저희가 진짜 다 같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두 분 너무 귀한 말씀 좋은 시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네. 우리 미녀도 본인 또 커밍아웃 했는데 이것도 용기가 필요했을 텐데 현실적으로 도움을 좀 주세요. 그러면 내 우울증이 많이 내가 어떻게 뭐 음식물 쓰레기 가서 버릴게 너네 집에 가서 감정 공감 이런 거 해주지 말고 내가 저민이한테 맨날 얘기하잖아. 마음 필요 없다고 내가 약간 그런 거였던 거야. 그치 네가 원하는 세탁소 번호줘 내가 할게 둘이 분발해 전민기랑 오윤혜. 분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우리 사정이 분들도 많이 댓글로 여러분들의 또 아픔이나 네. 이런 거 있으면 저희가 진심으로 같이 공감하고 같이 응원하는 시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유중 작가님 혹시 다음에 우리 그 사정이 분이 이렇게 고민 상담 같은 거 해주시면 또 나와주실 수 있으시죠? 아 그럼요. 우리 여러분들 최 사연 작가님 책 뭐야? 보내주세요. 책 뭐야? 제목. 소중한 사람을 위해 우울증을 공부합니다. 요 책도 여러분들 시간 나시면은 바로 가셔서 또 구입도 부탁드립니다. 우리 소연님도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여러분 행복하세요. 행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마음의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즐겁고 또 조금이라도 위로를 드렸다면 너무 그럼 진짜 뿌듯하지. 뿌듯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댓글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